32살 형님 리크. 그의 꿈은 모험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스승을 찾아가 최강 파티에게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천하무적이 되려 했지. 이제 2년간계처럼 혹사당한 끝에 드디어 인정받았어. 지금 실력으로 보면 2급 자격증 따는 건 손바닥 뒤집는 것만큼 쉽다 생각하지. 심지어 시험장까지 박살낼 기세라니까. 농담이지. 이 정도로 강해도 아직 스승님들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단 말이야. 그분들은 인간이 아닐 거라는 게 확실해졌지. 다음 날 리크는 도시로 향하며 자신 멍청한 꿈을 되새겼어. 이제서야 비로소 실현 가능한 꿈. 젊음에는 수많은 꿈과 선택지가 있어. 하지만 우리 형님에겐 나이 먹은 지금 유일한 꿈이 모험가가 되는 것뿐이야. 길드에 들어가 그는 입금 모험가 등록을 시도해. 뜻밖에도 접수 담당이 바로 리크가 아는 사람이었어. 처음엔 그 멋진 그녀를 못 알아봤지. 누군가 그녀를 알리사라고 소개하자 옛 동료임을 떠올렸어. 전에 다른 길드에서 함께 일했던 사이였거든. 근데 최근에 그녀가 이 본부로 옮겼대. 그땐 선배가 갑자기 그만둔 게 꽤 놀라웠지. 오랫동안 일에 헌신했는데 이제 모험가라니. 정말 놀랄만한 일이야. 형님은 30대 넘어서도 이런 터무니없는 짓 한다며 자괴감에 빠졌지. 보통은 10대에 F급 견습생 등록하고 경험 쌓아서 E급 모험가가 되거든. 그냥 그렇게 차근차근 성장하는 게 정상 코스지. 알리사는 선배가 지난 2년간 뭐 했냐며 물었고 그는 최강자들에게 특별 훈련 받았다고 자랑했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술 취한 한 놈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지. 알리사의 풍만한 가슴을 보고 그녀는 조심스레 대응하려 했지만 그 술주정뱅이는 계속 다가와서 리크가 어쩔 수 없이 움직였어. 갑자기 형님이 그놈 옷깃을 잡고 배를 슬쩍 만지더니 그 녀석은 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렸어. 더 웃긴 건 형님이 술 취해서 그랬다고 거짓말한 거야. 알리사는 의심 없이 2급 시험 응시표와 번호 4241을 건넸어. 형님은 저 숫자가 죽음의 번호라 생각하며 충격에 빠졌지. 밖으로 나오니 4명의 스승 중 1명 한여린넷이 마중 나왔어.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여자야. 삶에 지친 표정의 형님을 보고 그녀가 물었지. 형님은 주위가 젊은 모험가들 뿐이라 길드 생활이 쑥스럽다고 했어. 그때 사람들은 철갑에 깊게 밝힌 손자국에 대해 떠들었어. 그건 형님이 방금 살짝 만진 자국인데 더욱 놀라운 건 그 자국의 주인이 전 A급 전사였다는 거야. 그런데 단 한 번의 접촉에 벌써 쓰러졌다니 대체 얼마나 강한 거야. 아리사는 눈치 빠른 여자야. 바로 알아챘지. 이건 리크 때문일지도 몰라. 그 녀석은 지금 건강검진 중이거든. 몸 상태는 아무 문제 없대. 키 1민 74, 등록번호 4242, 나이 32살. 덕분에 여기 사람들은 마력 검사에 관심을 갖게 됐지. 모험가 협회에선 보통 이런 마력 측정 구슬을 써. 할 일은 간단해. 구슬에 손만 올리면 끝. 대부분 사람들의 마력은 C에서 D등급 사이야. 그런데 리크의 결과가 이상하게도 2등급, C등급 최하위라니. 주변 사람들이 웃음이 터졌지. 근데 리크가 떠나자마자 그 마력 구슬이 그의 강력한 마력을 견디지 못하고 와장창 깨져버렸어. 다음은 초록 슬라임을 상대로 한 힘 테스트야. 이 기구는 충격 흡수력이 뛰어나서 참가자들은 맘껏 힘을 써도 안전해. 일명 슬라임방이라고 불리지. 물론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어. 리크는 예전에 이걸로 연습한 기억이 있어. 근데 그땐 초록색 대신 황금색이었지. 목표는 주먹으로 슬라임방을 부수는 거야. 리크는 이 황금색이 용이빨만큼 단단하단 걸 알아. 그럼 어떻게 부수냐고? 말끝도 못 맺기 전에 그 전설의 스승의 깃털처럼 가벼운 주먹 한 방으로 보여줬어. 알고 보니 이분은 한 번에 200개 이상도 부순대. 진짜 신기반기지. 첫날 연습에 5만 대씩 쳤다니. 그게 많긴 하지만 그때가 지옥 같았던 시절이라더라고. 참가자들이 차례로 전력을 다해 시범을 보였어. 누구든지 어떤 마법이든 써서 공격할 수 있어. 참가자 중엔 귀족 아들, 공작의 아들이 있었지. 그 화려한 외모에 모두가 존경을 표했어. 겉은 좀 미친 듯해 보여도 이 녀석 실력도 꽤 괜찮아. 11살의 C급 마법사 수준, 천재 소리 들었지. 리크도 경계할 수밖에 없었어. 화려한 지옥불 마법으로 슬라임을 공격했거든. 이 마법은 3급인데 막상 써보니 너무 작아서 리크는 실망했지. 다른 사람들은 칭찬이 잦아있지만 그럴만도 하지. 리크는 최강 4명에게서 훈련받아서 힘평가 기준이 완전히 달랐거든. 여동생 마법사가 가르쳐줬을 때만 해도 리크는 항상 그 녀석의 거대한 지옥불에 당했었어. 뭔가에 닿기만 하면 수백 미터 주변이 다 타버렸지. 그래서 그 녀석을 천재라고 부르곤 했어. 리크는 집 아니라서 제어된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대단했어. 다른 사람들이 슬라임에 제대로 타격을 못 주는 걸 보니 리크도 안심했지. 이 슬라임도 황금 슬라임만큼은 단단할 거라 생각했어. 4242번. 리크 차례가 오자 심사위원은 나이 많다며 깔봤어. 보통은 어릴 때부터 마력을 길러야 하거든. 안 그러면 나중에 발전이 어렵대. 리크가 마력 측정에서 실수한 걸 보고 그 늙은이는 약하다며 모험가 그만두고 편한 일 찾으라 했지. 리크는 그 말을 원망하지 않아. 32살에 이 직업에 도전하는 건 자기뿐이니까. 하지만 그게 그의 유일한 꿈이었기에 반드시 해내야 했어. 1년 전 하루 오만 대주먹질이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의지로 그 목표를 달성했고 손은 이미 엉망이었어도 그래서 지금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거야. 그런데 주먹 한 방이 마치 집을 통째로 부술듯 강렬했어. 그 굳센 한 방에 모두가 경악했지. 리크가 도대체 어떤 놈인지 슬라임방을 한 방에 부수다니. 끝내고 나서도 이 녀석은 이게 결함 제품인 줄 알고 자신이 너무 강하다는 걸 몰랐어. 귀족 아들도 이 모습을 보고 힘 테스트를 다시 생각했지. 내 방어력이 그 녀석을 넘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럴 일은 없었어. 리크도 뛰어난 방어력을 지녔거든. 덕분에 모두가 이 나이든 형을 다시 보게 됐지. 한 번 더. 심사위원이 사급 마법을 쓰고도 리크의 1급 결계를 뚫지 못했어. 상대방은 5급으로 올리라 하고 리크도 더 높은 방어 마법을 쓰라 했지만 리크는 그런 고급 기술을 몰라. 그냥 1급 기본 방어 마법만 써왔거든. 부끄럽지만 공격도 방어도 기본 1급 마법이 전부야. 이게 상대방 입장에선 5급 마법을 써도 1급 결계에 무시당하는 꼴이라 굴욕이지. 심사위원이 전력을 다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어. 우리 리크에겐 속수무책이었지. 그 결계의 힘은 하늘을 초록빛으로 물들였어. 진짜 악랄해. 이 광경에 왕국의 강력한 기사도 끌려왔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줄 알고 달려온 거지. 도착해보니 훈련장이 완전히 박살나 있었어. 심사위원은 아무것도 못하고 속상해했지. 스태프가 신베스트에게 리크 상황을 설명해줬어. 그 청년은 리크가 손으로 슬라임방을 부수고 1급 방어 마법으로 5급 공격을 막았다는 걸 알았지? 이건 협회의 농담인 줄 알았는데 이름과 프로필을 본 순간 협회에서 14년간 접수를 맡았던 그가 충격에 휩싸여 멘붕까지 왔다고 해. 접수 담당이 용을 이긴 자에게 주는 칭호냐고 물어보더라니까. 이론 시험 끝나고 나서 민우는 오늘 너무 재미없다며 리넷에게 한숨을 내쉬었어. 그가 쓴 시험지는 믿을만 했지. 14년 접수 경력이 있으니 만점은 따놓은 당상이라며 자신했거든. 실습 시험도 대체로 무난했는데 마력 평가가 겨우 2등급이라 좀 아쉬웠지. 리넷은 괜찮아. 릭은 지난 2년 동안 엄청 성장했잖아 라며 위로해줬어. 그때 영주 가문의 귀공자 프리드가 와서 시비를 걸었어. 민우는 착하게도 길 잃었나?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라며 다가갔지. 근데 걔는 화를 내며 내 빛나는 존재감이 내 앞에서 빛이 발했다 고 막 소리쳤어. 릭은 그 모습에 안타까워서 그냥 내버려뒀어. 그때 프리드의 누나가 나타나 동생이 우는 걸 보고 민우가 뭔가 잘못한 줄 알았지. 거기다 저 꼬마는 누나를 이용해 민우를 굴욕 주려는 꿍꿍이까지 있었어. 그래서 더 크게 울었지. 그 여자는 자신을 안젤리카라 소개했는데 40대 아저씨 같다는 핀잔을 들었어. 릭은 짜증이 났지. 저 두 자매는 성격이 닮아서 민우가 설명해도 듣지 않았어. 그 여자는 결투를 하자고까지 했고 직접 장갑을 던지며 도발했어. 그놈은 예의도 모르고 장갑을 주어서 도와줬지. 리넷이 알려주길 그가 이미 결투를 수락했다고 하더라. 갑자기 무의미한 싸움에 끌려 들어갔네. 빨리 끝내자고 마음먹었는데 안젤리카는 왕국 2등급 기사라 자신감 폭발이었어. 애가 너무 나가는 것 같아서 릭은 그냥 입 좀 다물라고 할까 했지. 상대가 여자라 패배자는 승자에게 하인이 된다라는 조건을 걸었어. 안젤리카는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고 감히 이런 내기를 던졌던 거야. 릭이 자문단의 2등급 기사가 강한지 물었어. 자문단은 아주 강하다고 왕국에서도 높이 평가받는다고 했어. 계산해보니 안젤리카의 힘은 B급 모험가와 맞먹는데 릭은 깜짝 놀랐지. B급이면 고레벨 괴물도 잡을 수 있는 급이란 걸 상상했거든. 리넷은 릭한테 자기 힘을 숨기면서 너무 세게 하지 마. 감옥 갈 수도 있어라며 조언했어. 그는 아직도 믿기지 않고 지면 어쩌나 걱정했어. 하녀의 말에 2년간 훈련한 기억이 떠올랐는데 그건 악몽 그 자체였대.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릭은 토할 것 같았다. 지금도 생각만 하면 소름 끼쳐. 정신 차리고 나서 그는 결투 준비를 마쳤어. 결투는 안젤리카의 퍼포먼스로 시작됐지. 그녀는 일부러 칼을 빗나가며 내 속도는 천둥과 같아라며 자랑했어. 하지만 릭 눈에는 그냥 거북이 같았지. 그 순간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어. 리넷이 주인에게 경고하자 그가 마지막 순간에 겨우 몸을 피했어. 상대방은 너무 충격받았지. 피할 수 있다니 그저 운이라 생각했으니까. 심지어 1등과 싸울 때도 조심해야 하는데 말이야. 다음 공격에서 갑자기 그 할머니가 넘어져 위험한 회전 콤보를 만들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그 움직임을 예측하지 못했기에 안젤리카가 정말 강하다는 걸 느꼈지. 넘어지고 나서도 위협적이었고 그가 그 공격을 피한 걸 칭찬했어. 전투를 계속하며 그녀는 속도를 3배나 올렸지만 여전히 느리게 보여서 쉽게 피할 수 있었고 상대는 점점 지쳐갔어. 안젤리카의 필살기는 딱 3번만 쓸 수 있어. 고속이동은 그녀의 다리에 상처를 입혔거든. 마지막에 그 할머니가 또 넘어졌는데 릭과 작은 퉁이 싸우다가 땅을 쳐서 할머니를 날려버렸어. 땅을 친 것뿐인데도 그 충격으로 2등 기사인 할머니가 멀리 날아갔어. 상대의 실력을 알게 된 안젤리카는 무척 두려워하며 릭이 누구냐고 물었어. 리넷은 자신이 2급 모험가고 접수원에서 방금 전향했다고 했지. 그 말이 너무 황당해서 그녀도 포기했어. 방금 맞은 한 방에 바로 끝났을 거라며. 하지만 안젤리카는 여전히 위협적이었고 이번 한 번만 봐주고 가버렸어.
릭은 좀 서툴렀지만 아까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 그녀는 도망쳤고 리넷은 3명이 결과를 보러 온다고 알려줬어. 릭은 머리를 감싸주었지. 완전 악몽이 시작됐으니까. 그날 릭과 리넷은 첫 번째 시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회장에 왔어. 만약 통과하면 시험카드 색이 파란색으로 바뀌고 두 번째 시험인 모의 전투에 참가해야 해. 릭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떨렸어. 리넷은 그를 격려하며 자신감을 되찾게 했어. 만약 떨어지면 돌아가서 4명이 3배로 훈련시킬 거라고 했지. 그 말을 듣고 릭은 깜짝 놀랐어. 그렇게 되면 진짜 죽을 거라며. 바로 그때 첫 번째 시험 결과가 발표됐어. 그의 카드가 안전에 파란색으로 바뀌었고 기뻤지. 기분도 한결 가벼워졌어.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났어. 그와 함께 리넷을 본 북부의 귀족, 다크 엘프인 라스터가 나타나 그녀에게 청혼하려고 접근했어. 그는 자신이 다이암 공작가의 장남이라고 소개했어. 그 긴 자기소개에 릭은 좀 짜증났지. 하지만 리넷은 예의 바르게 이름을 알려줬어. 처음에 리그니가 동료 모험가인 줄 알았는데 중년 아저씨 같아서 실망했어. 라스터는 계속 구애하며 이미 그녀의 마음과 눈을 빼앗았다고 했어. 말은 그럴듯하지만 냄새는 똥냄새 같았지. 벌써부터 결혼해 북부로 데려가려 하고 있으니 릭도 그 말을 견딜 수 없어. 리넷이 움직이기 전에 직접 나서서 그를 쫓아냈어. 그는 자신이 그녀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했어. 라스터는 거짓말이라 생각했지만 참가자 카드를 보고 웃었지. 그 나이에 아직도 시험 보다니 진짜 답 없다고. 릭도 대받아쳤어. 너도 25살쯤 돼서야 시험 본 거 아니냐고. 하지만 사실은 달랐어. 라스터는 두 번째 시험 심사위원이었거든. 그는 14살에 이미 2급 모험가가 됐고 30대에 2급 시험 보는 사람과는 다르지. 현재 그의 실력은 A급 수준이라 릭을 깔보고 쫓아버렸어. 리넷은 계속 구애받았지만 거절하고 릭을 안으며 진짜 사귀는 척했어. 게다가 라스터의 진한 향수 냄새가 불쾌하다고 했지. 릭도 그 냄새가 누군지 알고 라스터가 자신의 향수를 똥냄새로 본다고 화냈어. 당장은 넘어갔지만 내일 두 번째 시험에서 차이를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지. 그리고 리넷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해. 사태가 복잡해지자 릭은 그가 북부 사람이 아니길 바랐어. 그리고 리넷에게 자신이 남자친구라고 한 것에 사과했어. 리넷은 원망하지 않고 덕분에 구해져서 기쁘다고 했어. 그날 밤 라스터는 아침 일어난 일이 계속 신경 쓰였어. 자기가 냄새 난다고 놀림받다니 그때 그의 두 동생도 나타났어. 알고 보니 새 형제였고 성격도 닮았더라고. 전에 릭에게 당한 두 동생이 복수하려고 형에게 고자질하러 온 거야. 물론 형도 기름을 부어 불길을 키웠지. 안젤리카와 프리드가 나이 든 아저씨가 괴롭힌다고 말하자 라스터는 뭔가 깨달았어. 저기 릭이라는 걸 알게 되고 릭의 숫자 4242도 알며 계획을 세웠지. 다음 날 릭은 불안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왔어. 어제 그가 방해하려 들까봐. 리넷은 모두에게 너무 세게 굴지 말라고 당부했어. 죽으면 책임 못 진다고. 하지만 릭은 아직 자신의 힘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지. 북부 출신 그가 A급이라서 진짜 겁났어. 마침 그때 두 번째 시험 감독관이 나타났어. 릭은 다행히도 그가 그 시기심 많은 청년이 아니어서 안도했어. 간단히 소개하자면 그 사람은 린이라 불리며 4200번 이상의 참가자들을 담당해. 갑자기 릭은 자신의 숫자 4242가 너무 사랑스러워졌어. 상대방이 완전 놀랐어. 이 나이에 리크가 아직도 도전한다니. 이건 칭찬하는 거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고. 린이 말하길. 그가 바로 동기부여 자체래. 중년의 나이라 몸이 30대를 넘어서면 겪는 고통을 잘 알거든. 그런데도 민우는 다른 젊은이들처럼 참가 신청을 했으니 이건 진짜 멋진 일이야. 리크는 분명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만 나이라는 장벽을 넘을 수 있었을 거야. 바보 같은 두 녀석이 얘기 중이야. 그래서 그녀는 아직 그들의 힘을 전혀 몰라. 아직 2급이지만 확실히 미래엔 A급이 될 거라고 믿어. 민우가 자신이 막 2급이 됐다고 말하자 그 아이는 뒤처진 아저씨라며 속으로 웃었어. 앨리스는 앞에 빗기둥을 보고 다른 이들에게 준비하라고 외쳤지. 리는 집에서 모두가 괜찮은지 걱정 중이고 한가한 민우는 몰래 훔쳐보는 기계를 만들어 그 여자애를 괴롭히려 했어. 치마가 살짝 들쳐지려던 찰나 그녀가 그걸 발견했지. 쓸데없는 기계를 부숴버리고 다시 임무팀으로 돌아갔어. 이제 웬 무리의 거처에 도착해 데이를 깜짝 놀라게 했어. 알고 보니 그들이 찾는 게 바로 이 동굴 안에 있었어. 평범한 모험가라면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해. 거기에 무리를 부르면 이번 생은 진짜 끝장이지. 다른 팀에 계획이 있냐고 묻자 부르는 계획은 그 녀석을 죽이는 거라고 했어. 그들이 주먹질할 때마다 마치 지진이 나는 것 같았대. 데이는 그 녀석이 동료를 부를까봐 두려워했지만 그게 그가 원하는 거라서 일부러 죽이지 않았어. 그 말을 들은 그녀가 겁에 질려 소리쳤어. 리크는 민우를 따라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지. 그녀가 그들을 꾸짖었어. 나 죽일 셈이야? 수명 30초나 깎였다고. 그때 웬 무리가 동료의 부름에 모여들었어. 이 녀석들은 최강자에게도 그냥 하늘을 나는 도마뱀일 뿐이야. 금세 그 강철 듀오는 1분도 안 돼서 무리 전부를 쓰러뜨렸지. 이 장면을 보며 데이는 할 말을 잃었어. 무리가 쓰러진 후 우두머리가 리크 앞에 나타났어.
그건 평범한 놈이 아니라 레드웬으로 진화한 녀석이었어. 이건 거의 드래곤과 맞먹는 존재야. 그 앞에 서면 누구나 공포에 질리는데 리크만은 달랐지. 이 장면이 너무 익숙했어. 싸우기 전에 민우가 그녀에게 먼저 도망가라고 했고 자신은 확인할 게 있었거든. 괴물에게 다가가자 데이는 걱정했어. 수백 명의 2급 모험가라도 저 녀석에겐 죽임을 당할 거라고. 리크가 안 간다고 하자 그녀는 남아 도우려 했지. 그녀도 야마토 전설을 좋아해서 누구도 버리고 싶지 않았어.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을 보니 리크는 기꺼이 그녀의 도움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나서 리크가 한 대만 때리자 레드웨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지.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미나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깨달았어. 반면 데이는 불꽃에 깜짝 놀라 기절했지. 어떻게 그토록 강한 녀석이 도망가라니? 그날 이후로 이 소녀의 마음은 언제나 구름 위를 떠다녔어. 사장님도 작은 몸집에 그걸 눈치챘지. 이게 바로 최강 파티와 함께하는 부작용이야. 어제 180분 넘게 싸워서 W들을 전부 쓰러뜨리고 미나가 그 녀석들을 왜 데려가는지 물었더니 먹기 위해서래. 이건 일상 재료에 불과해. 이 파티에겐 전혀 특별할 게 없지. 데이는 심지어 그 짐승고기가 먹을 수 있는지조차 몰랐어. 사장님 말로는 최강 파티니까 당연히 남달라야 한다고 했지. 이번 일로 데이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충실히 일할 줄 알았는데 듣지도 않았어. 새로운 목표는 S급 모험가가 되는 것. 사장님은 말문이 막혔지. 리게 집에서는 지금 6개의 보석 중 하나를 논의 중이야. 이건 홍화라 불리며 찾으면 나머지 5도 찾게 될 가능성이 높아. 미나가 마력을 주입하는 임무를 맡았어. 앨리스도 돕고 싶어 했지만 릭은 그녀가 성 전체를 날려버릴까 걱정했지. 마력 공명이 끝나자 지도가 나타났어. 그리고 다음 보석의 위치를 가리켰지. 그곳은 허액톱이라 불리는 나라. 투기장으로 유명한 곳이야. 릭과 최강 파티는 지금 허액톱에 도착했어. 눈앞엔 400년 전 권왕이라 불린 국왕에 부서질 수 없는 동상이 서 있었어. 허액톱은 원래 척박한 땅의 대부분이 사막이었지만 4대 국왕이 투기장을 세우면서 급격히 변했지. 가난했던 국가는 눈부시게 발전했고 많은 전사들이 몰려들었어. 국왕 허피는 그 시절 가장 강한 투기사였고 모두가 도전하고 싶어 했지. 그는 1만 번 연승을 기록하며 역사에 이름을 남겼고 국가는 강국으로 발돋움했어. 국왕은 몰랐지만 브로는 예전에 그 위대한 남자와 한번 싸워보고 싶어 했었어. 들으니 믿기 어렵지만 그렇다면 이 나라가 무너졌을지도 몰라.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바로 투기사야. 재밌긴 한데 우린 어쨌든 찾을 걸 찾아야 하니까 주민들에게 물어보려다 겁져서 도망가 버렸어. 브론이 워낙 커서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지. 릭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모험가 길드에 물어보자고. 마침 한 불량배가 예쁜 소녀를 괴롭히고 있었어. 그가 그녀를 여관으로 끌고 가려 했지만 미나 일행이 막았어. 브론은 예의를 차렸는데 그 녀석이 버릇없게도 브론을 바보라며 도전장을 내밀었지. 왜냐면 그는 투기장 권투사였거든. 브론은 직설적으로 얘기했지. 너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네. 라며 골목으로 데려갔어. 5초 뒤 나왔을 땐 그 녀석이 태도를 바꾸고 자신을 가디라 소개했어. 그 여자애는 밀리시야. 둘 다 이곳 토박이야. 릭은 그들에게 아름다운 보석을 보여주자 둘 다 홀딱 반했지. 여기서 비슷한 게 있냐고 물으니 있긴 한데 위치는 기억 못한다고 해. 밀리시아는 여러 번 본 것 같지만 자세한 건 잊어버렸대. 그때 작년 권항대회에 우승자들의 퍼레이드가 지나갔어. 이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우승자들이 거리를 행진하며 대회를 홍보하지. 릭이 자세히 묻자 대회는 2달 뒤에 열린대. 투기사들이 맞붙어 챔피언을 가리고 켈빈은 5회 우승자의 최근 3연패 중이야. 그는 최근 몇 년간 가장 인기 있고 팬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고 있어. 그때야 두 사람이 찾던 보석이 바로 그 젊은이가 차고 있는 챔피언 벨트에 박혀있다는 걸 깨달았지. 릭도 충격받았어. 이제 어떻게 되찾지? 생각보다 찾기가 훨씬 쉽네. 한편 켈빈은 자신의 일터로 돌아왔어. 한 노인이 나와 올해도 대회 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그가 필요하다며 고마워했지. 그들은 강한 상대가 없어 아직 못 이룬 일이 있다고 해. 바로 그때 릭과 리넷이 들어와 말을 걸었어. 첫눈에 이 둘이 엄청난 강자임을 알아봤지. 사장님은 그저 팬인 줄 알고 내쫓으려 했어. 미나가 길게 설명하자 스승님이 대신 빨리 말해줬어. 브론도 상대가 시간 낭비를 싫어하는 걸 알아서 이 선택이 옳다고 했지. 그는 챔피언에게 벨트를 넘기라고 요구했어. 이 말에 미나는 할 말을 잃었지. 누가 그렇게 말해? 브론은 벨트에 밝힌 돌이 예전 팀원에게 속했다며 수년간 찾아왔으니 돌려달라고 했어. 물론 벨트와 같은 가치의 보상도 하겠다고 약속했지. 한쪽 눈먼 노인은 그들의 강경한 태도에 쫓아내려다 켈빈이 막았어. 켈빈은 직감이 뛰어나 그들이 진심임을 알았거든. 하지만 그가 벨트를 넘길 순 없었어. 이건 국보급 보물이고 얻는 방법은 권항대회 챔피언이 되는 것뿐이니까. 말이 되니까 브론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지. 릭은 켈빈이 떠나자 마스터가 챔피언 말을 듣지 않냐고 했어. 그건 챔피언이 되어야만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어. 늙은이가 그들의 무례함을 보고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우리 전사들이 한 수 가르쳐줘야 한다고 했어. 그가 주인에게 말했지. 그렇게 했으면 벌써 전부 다 죽었을 거라고.
역시 그분은 그들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나 봐. 켈빈은 릭에 대해 그의 몸은 혹독한 단련을 거쳐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어. 리넷은 무서운 고수의 포스를 뿜어내고 있고 그리고 오크족의 그 녀석은 여기서 단연 최강임이 분명해. 밖에서는 3명이 모여 싸움꾼이 되어 대회에 참가할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어. 예선 통과하려면 동서양 지역의 전사들과 수많은 싸움을 벌여야만 하니까. 브로는 서부 지역을 맨에게 맡기고 자신은 동부에 머무르기로 했어. 그건 괜찮은데 걱정은 선배 혼자 보내는 게 무사할까 하는 거였지. 외모며 성격이며 진짜 여기저기서 시비 걸릴 게 뻔했으니까. 그는 이미 가르침받을 사람을 찾았다며 바로 고도라고 했어. 한편 두 사람은 싸움꾼 자격을 따기 위해 심사구역으로 향하기 시작했지. 그녀는 멀리서 온 이들이 많아 상대가 다양하다고 들었대. 맨이 등록하러 들어가자 예선에서 무패 기록을 가진 떠오르는 전사와 시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승패는 중요하지 않아. 자기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다야. 설명이 끝나자 상대가 등장했는데 맨은 조금 충격받았지.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상대가 바로 그 성가신 엔젤리카였어. 처음엔 그녀가 당당히 자신을 소개했지만 맨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지. 이 장면이 너무 익숙해.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도 1대1 대결이었거든. 관중석엔 몇몇 노인들이 그 여자 편을 들었어. 시니에스타라 기대가 컸거든. 단지 가슴이 좀 빈약한 게 흠이라. 오늘 상대는 너무 쉽게 이길 거라 생각했지.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은 달리 생각했어. 때로는 강적이 나타나기도 하니까. 아래쪽 커플은 이게 운명인지 뭔지 모르겠어. 그가 왜 여기 있냐고 물었더니 맨이 다시 묻더라고. 불쾌한 가족 모두가 참가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어머니만 왔대. 형제들은 집에 있고 여기 안 왔고. 한편 그녀는 닉이 A급 모험가형을 이긴 인물이라 걱정이 많았어. 결과는 중요치 않지만 엔젤리카는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고 싶었지. 경기가 시작되고 역시나 릭은 먼저 상대의 공격을 받아 넘겼어. 그 여자는 초반부터 화끈하게 달려들었지만 2번이나 연속으로 넘어지고 말았어. 처음엔 자기가 실수한 줄 알았는데 2번째 넘어질 때는 뭔가 이상함을 깨달았지. 릭은 그게 최근에 배운 기술이라고 말했어. 그건 8대절기의 첫 번째 기술이었지. 빛보다 빠른 속도로 다리를 쓸어 넘어뜨리는 기술이라더라고. 이 기술은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고 싸움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야. 사실 아젤리카는 아프다기보다 치욕감을 느꼈을 뿐이야. 이건 물리적 상처보다 정신적 데미지가 더 크다니까. 그 애 아직 포기 안 하고 거리 유지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쓰러졌어. 걔가 제대로 때린 것도 아닌데 상대 실력 칭찬하다니. 진짜 짜증 폭발 수준이야. 저 4명 중 누가 맨한테 이런 거 가르쳤는지 모르겠네. 진짜 악마야. 아젤리카는 아직 포기 안 하고 몇 번 더 일어섰지만 결과는 같았어. 릭은 자기라면 그 주먹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야. 걔는 빨리 항복해버렸어. 맞으면 몸이 산산조각 날 거야. 진짜. 맨이 예선 참가 자격을 얻었어. 치욕당한 뒤 그 애가 와서 왜 네 형이 여기 있냐고 물어봤어. 릭이 나 아직 32살이다 하고 말했지. 주먹 맞고 울 정도로 창피해서 맨도 곤란했어. 리네 쪽 보니 걔 화난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달래주기로 했어. 그 뒤에 리네 시계를 식사에 초대했어. 밀리시아한테 부탁해서 그녀 집으로 데려갔지. 브로님 어디 계시냐고 묻자 대사부가 동부에서 참가한다고 해서 조금 속상해하더라. 본론으로 돌아가서 맨은 투사토시가 되고 싶어 했고 릭은 난 챔피언이 되고 싶어 편하게라고 솔직히 말했어. 아젤리카는 그게 어린애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저 남녀는 맨 따위 신경 안 썼지. 이젠 투건 사도준씨가 된 지 4개월 됐다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지. 기사가 여기 와서 주먹 싸움을 하다니. 가족이 모두 패배하고 맨 앞에서 체면 구긴 뒤라 다들 강해지고 싶어 하거든. 헤라트 오피아가 강해지기에 딱 좋은 곳이지. 투사들이 많으니까. 결국 그 애는 더 강한 자들과 싸우기 위해 예선 통과를 진심으로 원했어. 릭도 마찬가지로 올해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했어. 아젤리카가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했어. 권항대회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다며. 보통 예선에서 일반인들이 싸우는 데만 6개월이나 걸리거든. 40승 이상 거둬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예선은 라운드 로빈 방식이라 한 경기마다 휴식도 필요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려. 지금 대회 시작까지 일주일 남았는데 일반인이 40승을 달성하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릭은 달랐어. 처음엔 일주일에 40승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리넷이 그런 생각을 단번에 꺾었지. 여긴 노는 데가 아니야. 시간 낭비할 틈 없어. 그래서 그녀가 릭을 위해 4일 동안 40경기 치르도록 등록시켰어. 일주일 필요 없이. 아젤리카가 듣고는 어이없어 했지. 다음날 맨이 첫 경기 준비하러 갔는데 상대가 좀 음흉하다고 알려줬어. 어떤 사람은 무기 쓴다고 했지만 대회 측은 아직 경기 확정 못했대. 그리고 상대는 맨이 신참인 걸 알고 자신감 폭발했지. 장난처럼 신발 속 돌 꺼내서 강화된 주먹 한 방 날렸는데 릭은 그 폭발적인 주먹을 맞고도 아무렇지 않았고 상대는 한 팔이 부러졌어. 릭은 그 돌 때문에 그런 줄 알았대. 하지만 사실은 그의 몸이 힘을 반대로 되돌려준 거였지. 릭은 바깥으로 주먹을 빗나가게 하며 바람의 힘으로 상대를 기절시켰어. 상대를 죽이면 골치 아프니까.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모두 경악하며 올해 대회가 엄청 재미있을 거라 생각했지. 다음 경기는 아젤리카 차례였는데 릭처럼 그녀도 한 방에 상대를 쓰러뜨렸어. 이 경기가 예선을 통과하는 결정적 승부였지. 시간은 좀 걸렸지만 40승 달성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했어. 자신감에 차서 이대로면 다음 예선도 문제없을 거라 믿었지. 그때부터 멘도사 일만에 40승을 목표로 마음을 다잡았어. 하지만 아젤리카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 하루에 한 경기만 허용되니까. 지금 10여 개 지역을 돌아다녀야 하는데 이동만 해도 지치는데 10경기를 하루에 소화한다는 건 말도 안 돼. 저 커플은 당연히 알고 있지만 100km 거리는 그 남자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가장 가까운 장소가 30km 정도 떨어져 있어. 매는 형 노릇하며 온갖 고난을 뚫고 한 번에 달려갔고 아젤리카는 어이가 없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온 거야. 리넷은 그녀에게 그 남자 경기 보러 갈래 물었고 그녀도 간다고 했지. 그래서 리넷이 그녀를 안아서 건물 위를 달려데려갔어. 시원하고 방향 잡기에도 좋았거든. 하지만 그 애가 고생 좀 했지. 처음 서비스 체험이 너무 험난했으니. 다음부터는 같이 보러 가자고 하지 말아야겠어. 현장에 가면 진짜 죽을 것 같아. 예상대로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아젤리카는 기절했어. 매는 방금 경기를 마쳤지만 결과에 약간 실망했지. 자기 탓이 아니라 상대를 완전히 박살내고 머리를 땅에 박아 넣었거든? 그 행동이 상대를 평생 두려움에 떨게 만들 거라 생각해. 그래서 대기권 기술을 조정하려고 해. 안 그러면 상대가 위험해지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릭은 강력한 기류를 멀리서 만들어 상대를 쓰러뜨렸어. 예선 초반이라 상대들이 약해서 별로 힘든 상대가 없었지. 유일한 어려움은 장소를 옮기느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였어. 아젤리카는 따라다니다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고 제대로 경기를 보지도 못했어. 지금 와서야 그녀는 그 커플이 정말로 4일 만에 40승을 노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들은 원형 토너먼트에 참가할 거야. 저 애한테 다행인 건 릭과 같은 조가 아니란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시작부터 바로 탈락했을 테니까. 리넷이 물었어. 그녀도 우승을 노리는 거냐고. 솔직히 말하면 상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참가했으면 당연히 최고의 자리를 노려야지. 근데 저 아저씨가 40경기나 뛰는 걸 보고 걔는 벌써 포기했어. 차라리 2등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라면서 우승은 관심도 없다고 하더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리넷이 찬물 한 바가지 끼얹었어. 브론 아저씨도 참가했거든. 상대가 누군지 물었더니 리게 전 스승이자 초강력 S랭크 모험가래. 그 말을 듣고 그녀는 3위나 탑5 정도면 괜찮겠다고 생각했지. 리넷도 힘껏 응원했어. 하지만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 맨에 대해 물어보니 지금 다른 지역으로 달려가서 무언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안젤리카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역시 S랭크 모험가인 걸 전혀 몰랐어. 리넷이 말했지. 헨리가 저 아저씨랑 같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그녀에게 물었어. 남들이 사귀는 사이 아니냐고 험담하면 어쩔 거냐고. 엘프인 그녀는 감정 표현이 별로 없어서 욕먹어도 별 신경 안 쓴대. 게다가 릭에게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소문쯤은 괜찮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안젤리카는 너무 충격받아서 차잔을 놓칠 뻔했어. 무의식 중에 그 남자에게 이미 마음을 빼앗긴 거였지. 갑자기 카페 직원이 다가와 도움을 청했어. 그때 릭이 그 자리에 있었고 우연히 서부지역대회 운영위원장과 마주쳤지. 매는 감탄했어. 어떻게 자신이 대회 역사상 무적이라는 걸 알았는지 궁금해했지. 4일 동안 40경기나 이긴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누구나 맨의 전설적인 승리 기록을 알고 있었어.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 안젤리카와 관련된 소식을 전했어. 그가 두 사람이 친한 사이냐고 물었는데 둘은 꽤 가까웠어. 그녀가 강력한 가문 출신이라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했지. 악수 후 릭은 상대가 전직 권투 선수였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물어봤는데 상대가 꽤 놀라워했고 맨도 고된 훈련을 거친 자와 악수하는 느낌이 다르다고 했어. 스냅이 그를 영리하다고 칭찬하며 20년 전 자신의 전설을 얘기했지. 그때 그는 작은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었어. 그럼에도 칭송받는 기분은 정말 황홀했다고 했어. 그는 23살에 은퇴했지. 그게 그의 첫이자 마지막 우승이었어. 맨은 23살에 은퇴했다는 게 꽤 충격적이었어. 그때가 가장 전성기일 텐데 말이야. 이번 대회로 돌아가자면 그 회사도 선수들을 보냈다고 했어. 떠나기 전에 릭에게 안젤리카에게 너무 흥분하지 말고 건강도 챙기라고 전해달라고 부탁했어. 미나, 그리고 밀리샤 가게에 갔더니 그 애가 뭔가 물어봤어. 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많아서 미나가 걱정했대. 왜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냐고. 외모는 깔끔한데 사실은 암흑가랑 연루되어 있다고 들었어. 릭은 이상했어. 분명 저 사람은 안젤리카 집안과 친하다고 하니까. 명문가가 오점 있는 자와 엮일 리 없잖아. 올해는 스냅 쪽에서 대회를 후원해서 모두가 놀랐지. 보통은 대회 측에서 주 후원자를 우선시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전사가 예선 없이 바로 통과됐어. 장면 전환 안젤리카 쪽. 갑자기 토끼 누나로 변신해서 도박꾼들을 끌어모으고 있어. 리넷도 눈부시게 예쁘다. 보는 사람마다 군침 흘릴 정도로 동료들도 저 멍청해 보이는 애가 대단하다고 칭찬해. 근데 걔는 이런 짓 별로 하고 싶지 않대. 리넷은 오히려 걔가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거절했으면 이런 옷도 안 입었을 거라고. 그때 술 취한 놈 하나가 다른 귀여운 토끼애한테 시비를 걸었어. 거기다 바보 같은 놈이 안젤리카 몸에 손대려고 했지. 결국 걔가 한 방에 팩트폭행 당해서 모두가 충격 먹었어. 미나가 다가와서 저렇게 야한 옷 입은 이유를 물었어. 릭도 리넷 몸매 보고 충격받았지. 사실 둘이 오래전부터 좋아했는데 리넷은 평소에 절대 저렇게 안 입거든. 잘 어울리는 커플 보니까 주변 여자들이 질투 폭발했어. 장면 전환 훈련실. 케빈 쪽으로 브론 씨에게서 소식을 받았어. 릭은 40경기 이기는데 4일 걸렸는데 대사부는 2일 반 만에 끝냈대. 진짜 괴물 중에 괴물이지. 강하다는 건 알았지만 켈빈은 완전 흥분했어. 사장이 처음 그 녀석 만났을 때를 떠올렸지. 켈빈에 대한 첫인상은 저 녀석이 혼자서 슬럼가에서 100명을 해치울 수 있는 놈이라는 거였어. 그 별명은 굶주린 늑대지. 바로 본론으로 사장은 켈빈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했어. 그런 인재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고 헤랏 오피아에 있어야 해. 거기선 주먹질로도 돈 벌 수 있거든. 강자들이 많고 야생 늑대 켈빈 같은 애한테 딱 맞는 곳이야. 전투 말이지. 사장은 그 표정을 보면서 다가올 싸움이 기대됐어. 다음 날 그 셋이 다시 단골 가게에 와서 밥을 먹었어. 안젤리카는 별로 기분 좋지 않았어. 어제 리넷이 애정 다 빼앗아버렸거든. 엘프 친구가 말하길 꽤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했어. 작은 애가 스냅에서 온 RCK를 안다고 전해줬는데 안젤리카는 짜증냈어. 난 그 사람 몰라. 원형 토너먼트가 시작됐어. 우승자가 본선에 진출할 수 있어. 각 조에 한 명만 올라갈 수 있으니 전사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해. A조 첫 경기는 안젤리카 차례야. 여기까지 왔으니 상대가 만만치 않아. 경기가 더 팽팽해졌는데 걔가 무슨 문제라도 있는 듯해. 리넷도 친구가 평소 같지 않다고 느꼈어. 결국 이겼지만 이렇게 싸우는 건 너무 힘들대. 미나 차례도 예상대로야. 가볍게 한 방에 상대를 쓰러뜨렸어. 그렇게 둘 다 연전연승. 한 번도 지지 않았지. 오늘 경기가 2판 정도 더 남았어. 안젤리카는 만점 기록하고 본선에 진출하려 해. 릭도 응원하며 그녀의 페이스를 지키라고 했고. 근데 뭔가 걔가 이상해 보였어. 다음 경기에서 아주 끈질긴 상대를 만났거든. 상대가 느렸지만 안젤리카가 속도로 압박했어. 물 마법과 전기 마법을 섞어 상대를 불태웠지. 하지만 상대는 쓰러지지 않고 계속 싸웠어. 도발당해 안젤리카가 덤볐는데 함정에 빠졌어. 느리지만 상대의 한 방 한 방이 엄청 무겁거든. 한 방만 맞아도 완전히 쓰러질 정도야. 결국 안젤리카 첫 패배를 맛봤어. 미나가 걱정했어. 치료 후 상처는 거의 다 나았는데 정신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여. 밖에서 릭이 그녀의 성급함을 말했더니 혼났어. 상대의 방어력이 강한 걸 알면서도 체력 소모형 싸움을 했으니 패배는 당연해. 근데 이상한 건 이미 알면서도 왜 그렇게 했냐는 거야. 그녀는 말 안 하려 했지만 그 녀석이 너무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자. 말이 너무 많아져서 결국 그녀는 털어놓았어. 약혼자는 바로 자기 약혼자래. 진짜 말도 안 되지. 어린애가 늙은이랑 약혼이라니. 모든 건 1년 전쯤부터 시작됐어.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친척들이 집안을 맡았지. 근데 경험 부족으로 재정 문제를 겪었어. 그때 할아버지가 돈 욕심에 스냅이랑 약속해서 그녀를 그 사람에게 시집 보냈대. 상대는 돈 많고 귀족과 인맥 만들고 싶어 했거든. 그래서 큰 자금을 집안에 지원해준 거야. 지금은 재정이 회복됐지만 약혼을 깨기엔 너무 늦었어. 그래서 그 이름만 들으면 마음이 아픈 거지. 릭도 완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 이 동생도 늙은이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걔도 한마디 했지. 진짜 바보 같다고. 지금 아젤리카는 약혼 계획을 세웠어.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대회의 스폰서라는 걸 알아냈지. 그런데 갑자기 둘 다 큰 비명을 들었어. 가서 보니 오늘 아침에 봤던 그 녀석과 또 다른 괴물이 착한 여자를 공격하고 있었어. 뚱보 녀석이 예쁜 여자를 지키려 했지만 괴물한테는 상대가 안 됐지. 아마 이 여자애가 술잔을 걔한테 던진 모양이야. 아젤리카도 무서워하면서도 그 괴물을 막으려 나섰어. 공격당하려는 찰나 민우가 끼어들었지. 큰 싸움이 벌어질 뻔했는데 스냅이 그 녀석을 호출했어. 알고 보니 그가 바로 그 사람의 전사였거든. 민우가 그 녀석이 누군지 묻자 그 사람의 말썽꾸러기 동생이라고 하더라고. 기분 나쁠 때마다 난동을 부리는 성격이래. 그 사람도 약혼자가 괜찮은지 걱정했어. 몸이 제일 중요하니까. 곧 신방도 치러야 한다고 해서 여자가 좀 열받았지.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젤리카가 조사해보니 그 사람이 약혼금으로 준 돈이 엄청 많았어. 근데 그 노인의 재산은 그 금액만큼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가 대회 챔피언이 되어 부족한 돈을 벌려는 거였어. 게다가 그 돈으로 매 경기마다 믿을 만한 전사와 함께라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조작은 절대 못하게 하려고 아젤리카는 그 전사를 꺾어 돈 벌 계획을 망치려 해. 그래서 약혼금이 부족하면 약혼을 취소할 수 있거든. 근데 제일 큰 문제는 그 괴물이 너무 강해서 아젤리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 릭은 도와주겠다며 훈련을 제안했는데 아젤리카는 충격받아 그를 믿지 못했어. 상처받은 자가 또 다른 상처를 주려 한다니. 오늘부터 릭의 지옥급 속성 훈련이 아젤리카를 기다리고 있어.
왜 하필 그녀가 아무 조사도 안 하고 바로 동의했는지 이해가 안 돼. 기운이 겨우 오르자마자 민우가 양쪽에 30kg 무게추를 달았어. 그리고 강화 마법을 쓰라고 충고했지. 안 그러면 끝장이라고. 준비도 못했는데 이 형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그녀를 끌고 달렸어. 아젤리카는 따라 달릴 수밖에 없었어. 안 그러면 걔처럼 질질 끌려가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고문법은 자신보다 빠른 사람이 끌고 간다는 거야. 몸이 적응하지 않으면 끌려서 죽는 게 확실하니까 적응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훈련 의지가 생기는 거지. 릭도 예전에 수없이 죽을 뻔했지만 이 방법이 확실히 효과적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게 아젤리카는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그 녀석은 단 한 번도 쉬게 해주지 않았어. 핵심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야. 쉬면 소용없잖아. 근데 그 사람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그녀를 끌고 다녔어. 진짜 악마야. 나중에야 보였어. 아젤리카가 그 자리에서 고요히 누워있고 황금새말에서 부모님이 손짓하며 부르는 모습도. 그 녀석도 그녀가 2등급 선수답다며 칭찬했지. 진짜 엄청난 체력으로 달리니까 모두 두 발이 도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멀쩡한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였어. 린네가 끌고 갈 때 완전히 기절한 상태였거든. 정확히 말하자면 끌려가다 죽을 뻔한 거지. 첫날에만 이미 3번이나 쓰러졌으니까. 그 모습을 보니 동생이 이렇게까지 하다니 정말 대단해. 아젤리카는 오늘 훈련 끝났나 했는데 릭은 딱 1시간만 쉬게 하고 오후에도 계속 달리라 하더라. 살려달라고 부탁해도 듣지 않아. 오직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강해질 수 있다고. 장면 바뀌어 이후 그녀는 지옥을 맛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망치려 애쓰지. 오늘은 외딴 곳에 와서 릭이 못 찾길 빌며 기도했어. 몇 분 지나자 릭이 나타나서 소녀를 무서워서 피를 토할 정도로 겁먹게 했지. 혼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오히려 도망치는 그녀를 이해해줬지. 자기도 예전에 몇 번이나 도망쳤지만 그때마다 죽임을 당했으니까 매번 대사부가 부활 마법을 썼어. 에너지는 좀 들지만 우리 팀에는 무한한 마력을 가진 앨리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2000번 죽어도 다 부활하는 셈이지.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도망쳐도 소용없단 걸 알았어. 그래서 2년 동안 필사적으로 버텼지. 아젤리카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보통 사람은 로그아웃하면 끝인데 이건 다시 로그인까지 가능하다고? 솔직히 그도 포기할까 고민한 적 있어. 대사부가 조언했지. 포기하고 후회하며 꿈을 못 이루느냐? 아니면 지금 고통받으며 미래의 빛을 택하느냐? 결국 그는 고통을 먼저 견디고 나중에 행복을 택했어. 다행히도 후자를 선택했기에. 아니었으면 그 녀석들도 시간 낭비라며 완전히 로그아웃 시켰을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릭은 한결 마음이 놓였지. 그래서 아젤리카에게도 끝까지 버티라고 격려했어. 죽을 때까지. 그녀도 자신이 귀족으로서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게 얼마나 싫었는지 털어놨어.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딱 맞는 건 없었거든. 그래서 마음속엔 귀족보단 용사로서 가문에 헌신하고 싶었어. 아직은 고통을 감내하며 미래 성공을 꿈꾸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계속 훈련하기로 했지. 오늘은 검술 훈련에 집중할 거야. 시합에선 손을 써야 하니까 아젤리카가 검은 어디서 구하냐고 물었어. 그는 상상 속에서 팔을 검으로 생각하라 했지. 맨손으로 모든 걸 자르는 실력은 린네가 최고라. 친분도 있어서 가르치러 오게 했어. 시간도 맞아서 그녀도 승낙했지. 며칠 뒤 C조 마지막 경기가 열렸어. 아젤리카 상대도 7승 1패로 동률이라 이 경기 승자가 본선에 진출하는 상황. 엘프 코치의 훈련을 받고 아젤리카는 완전히 변했어. 야생 짐승 같지만 그만큼 강해졌지. 상대에게 한 방 먹여서 기절시켰으니 대단해. 심판도 끼어들지 않으면 상대가 크게 다칠 뻔했어. 정신 차리고 나니 도시 사람들이 자신을 다르게 바라보는 걸 느꼈어. 경기 중에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릭은 그냥 이기는 게 중요하다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때 앨리스와 메스가 푸른 보석을 찾으러 제국에 다녀왔어. 하지만 그곳엔 그런 보석이 없다는 소문뿐이었지. 아마도 이곳에서 하나를 얻고 다른 보석을 차근차근 찾아야 할 거야. 그 청년은 밀리시아가 너무 귀엽다며 다가왔고 그런데 이 녀석 이상하게도 브론을 좋아하더라고. 신기하지? 이렇게 최강팀이 다 모였으니 이번 일에 대해 상의했어. 대회에서 이기면 그 보석을 되찾아 나머지를 찾을 수 있으니까. 대사부도 참가하니 안심이지만 맨도 같이 출전해서 즐기기로 했어. 앨리스도 참가하고 싶다 했지만 릭이 말리더라. 대사부가 망칠까봐. 그들의 경기장은 힘들다니까. 아젤리카가 여기 있으니 모두 물어봤어. 그래서 그녀가 맹과린네에게 훈련받고 있다고 얘기했지. 다들 딱히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힘내라고 응원했어. 훈련 기간은 짧지만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반드시 온다고. 엘프 코치도 친구가 해낼 거라 믿고 있어. 그리고 그 결실은 곧 다가올 전투에서 드러날 거야. 드디어 제113회 대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어. 주차장과 달리 개막식에는 관중이 엄청 많았지. 그래서 매번 투건사 대회가 열릴 때마다 이곳이 돈벼락 맞는 거야. 혹독한 예선을 통과한 모든 선수들이 모였어. 스폰서 덕분에 바로 본선 진출한 애들도 있고 켈빈처럼 현 챔피언이라 일찍 뛰는 사람도 있지. 추첨으로 상대를 정하는데 대사부랑 안 붙어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다른 팀원들은 두 사람의 쇼를 보러 온 거지 지금은 싸움 따위 관심 없어. 배팅도 개막식에서 공개적으로 열렸어. 이게 바로 이 투기장의 수익을 폭발시키는 핵심 이유야. 아젤리카는 보니까 이 모든 게 약혼자가 꾸민 각본 같더라고. 릭, 브론경 그리고 현 챔피언 켈빈을 피하려고 자기 팀이 결승까지 만나지 못하게 했어. 매는 좀 멍청하지만 설명 듣고 나니까 이해는 가더라고. 저쪽은 점수 조작에 돈 벌려고 작정한 거라. 동생이 말한 게 딱 맞아. 그녀의 대진표엔 반드시 가해가 있어서 노스넵의 음모를 막기 위해 반드시 그를 이겨야 해. 나중에 밖으로 나가서 두 스승과 제자가 켈빈을 만나 도전하는 듯한 질문을 받지. 켈빈의 도발에 약간 짜증이 나긴 하지만 민우와 대사부는 그런 세상사에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이라 그냥 무시해버려. 그들은 켈빈과 준결승에서 만날 걸 약속했어. 다른 상대들은 별거 아니니까. 상대편 노인은 자기 팀이 이렇게 열정적인 걸 보며 함께 기뻐하지. 그 모습에 그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어. 첫 경기에서 켈빈은 작년 대회에서 탑비엔을 차지한 사람과 맞붙고 싶어 했지. 룰은 간단해. 죽이면 안 되고 상대를 기절시켜야 해. 하지만 경험이 전혀 없던 그는 곧바로 패배하고 말았지. 그걸 본 그는 켈빈의 건강이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걸 알아차렸어. 조금만 무공을 더 가르치면 된다며 기대감을 키웠지. 첫 패배 후 그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었어. 승리를 위해 하루하루 땀 흘리며 훈련했어. 최종전에 진출해 켈빈은 전년도 챔피언을 가볍게 꺾었지. 그 덕분에 관중들은 그를 더 알게 되었고 벌써 6년이 흘렀어. 모든 경기를 다 이기진 못했지만 그는 첫 경기에서 늘 강자였어. 가인은 무명 선수와 맞붙었어. 예상대로 평범한 공격은 전혀 통하지 않고 방어도 필요 없을 정도로 상대에게 계속 두들겨 맞았지. 상대가 막으려 할 때마다 반격해 즉시 기절시키는 방법으로 이 광경을 본 안젤리카는 점점 불안해졌어. 하지만 민우는 그렇지 않아. 확실히 가인은 강철 같지만 공격 동작은 초보티가 났거든. 다음 경기에서 그 여자도 이겨서 가이릭과 브론 씨와 맞붙을 거야. 켈빈이 승리를 거둘 것은 물론이고 관중들은 매우 기대하고 있고 민우 팀도 그의 실력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해해. 예상대로 이 청년은 반사신경이 엄청 빨라. 그는 늑대 후각으로 상대의 공격을 감지하고 열심히 훈련해 상대가 어떤 공격을 할지 냄새로도 느낄 수 있어. 아운 씨는 이 능력을 미래 후각이라 부르지. 릭도 그를 훌륭한 무술가라 칭찬했어. 이 아저씨의 전투 스타일은 특이해. 일부러 맞으며 팬들의 환호를 받으려고 경기의 긴장감을 높여 더 많은 이들이 그를 좋아하게 만들지. 다음 날 대회는 더 뜨거워졌어. 사람들이 많은 돈을 걸기 시작했거든. 오늘은 안젤리카가 출전하니 그녀를 가르친 두 사람도 결과를 보러 왔어. 노스넵도 와서 관전 중이야. 스폰서석 VIP 자리지만 그가 앨리스를 칭찬하며 딸 잘 나왔다고 하자 그녀는 그걸 연기라며 무시했지. 겉으로는 멍해 보여도 이 녀석은 그런 말에 꽤 예민해. 민우는 그건 어른들 얘기니까 신경 쓰지 말자고 말했어. 왜 자기 자리에 안 왔냐고 물었더니 걔가 형과 약혼녀의 대결이라 가까이서 보고 싶다더라고. 둘이 마주쳤지만 걔는 그녀에게 별 관심이 없었어. 그녀가 상대라는 걸 알고선 형 약혼녀라며 봐주겠다고 했지. 엔젤리카는 자신감 있게 훈련 결과를 보여주겠다고 선언했어. 걔는 돈만 쓰고 훈련은 안 한다며 깔보는 표정을 지었어. 그녀는 그게 거짓말이라 생각했지. 그 몸매에 훈련 안 했다니 말이 되냐고. 가인은 자신을 천재라 칭하며 순순히 굴면 배는 공격 안 한다면서 나중에 스냅과 아이도 낳아야 하니까라며 그 말에 엔젤리카는 분노 폭발. 걔를 박살내고 싶었어. 2라운드도 그녀가 주도하며 시작됐지. 하지만 그녀의 발차기는 가이의 데미지를 못 줬어. 가이는 느릿느릿 반격하는데 속도는 상대와 비교도 안 됐지. 엔젤리카는 깜짝 놀라며 진지하게 싸우기 시작했어. 이건 리넷이 가르쳐준 필살기야. 강화 마법이 풀리자 엘프 친구는 친구가 이길 거라 느꼈어. 그녀는 마법력을 반사시켜 손을 검처럼 바꿔 가이를 향해 자신감 있게 베었지. 피가 나자 충격받았지만 강철 같은 몸에 상처가 난 걸 관중도 보고 놀라며 자랑스러워했어. 그 기술을 리넷은 신체 제어라 불러. 그녀에겐 맨손으로 뭔가 자르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야. 엔젤리카도 처음 보고 큰 충격을 받았지. 마법을 전혀 쓰지 않았거든. 릭이 그녀에게 직접 가르쳐줄 거야.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 우린 평범한 사람이니 괴물 같은 그들과는 다르니까. 리넷은 민우도 할 수 있는데 너도 할 수 있다고 말했어. 핵심은 끝까지 버티는 거야. 비법은 공기를 감지하고 손가락 끝을 빠르고 부드럽게 휘두르는 것. 쉽게 들리지만 진짜 어려워. 공기는 숨 쉬는 거지 감지하는 게 아니니까. 엔젤리카 앞엔 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 짧은 시간에 완성하기 어렵지만 그녀는 자신의 재능으로 특별한 방법을 찾아냈지. 민우는 법력을 몸에 모았다가 폭발시키는 방법을 썼어. 하지만 이 방법은 몸에 큰 부담을 줘. 전투가 길어지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 다행히 릭이 엔젤리카를 죽을 때까지 체력 단련시켜서 이제는 문제없어. 가인은 계속 상처를 입었지만 아프진 않았고 짜증만 났어. 괴물 같은 개는 순수 힘으로 연막을 만들어 시야를 가린 뒤 공격했어. 속도로 피했지.
그 기술은 그냥 상대를 피곤하게 하는 정도였어. 계속 데미지를 줬어. 스냅은 동생을 제일 잘 알기에 엔젤리카가 한 게 목이 쏘인 정도라며 비웃었어. 이번엔 가이가 또 연막을 썼지만 공격은 맞았고 그녀가 멀리 날아갔지. 느리지만 힘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어. 걔는 형 약혼녀를 상처낼까봐 아직 본 힘을 안 쓴 듯해. 상처 너무 많이 입자. 미쳐서 스냅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더는 봐줄 수 없다고. 엔젤리카는 아파도 이상향을 위해 끝까지 싸웠어. 접근하려 할 때마다 날려버려졌지. 진짜 상대는 천재였어. 그녀가 빠른 기술을 쓰자 걔도 배워서 엔젤리카를 소름 돋겠어. 가인은 그녀를 쓰레기 취급하며 쓰레기는 강자의 발밑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맨은 후배 걱정에 스냅에게 물었고 스냅은 걔 힘이 진짜라고 말했어. 걔는 이복 동생인데 싸움꾼이 된 뒤에 다시 만난 거래. 그때 가인은 겨우 8살이었는데 형과 싸워 완전히 박살냈어. 너무 굴욕적이라 스냅은 그 뒤로 은퇴했지. 아이한테 질 수 없으니까. 가인은 태어날 때부터 싸움에 완벽한 천재였어. 걔는 진짜 괴물이었어. 장난 아니야. 평범한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무리 훈련해도 거기까지라더라. 그 말이 엔젤리카에게 한 말인데 맨은 너무 아팠어. 자신도 평범한 사람이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걔는 그녀 부모까지 욕해서 그녀를 분노하게 했어. 스냅도 지켜보며 형 약혼자가 조작하는 줄 알았지만 아니라고 했지. 가인은 처음 출전하는 무명 싸움꾼이라 관중들은 작년 챔피언 쪽에 더 많은 돈을 걸었어. 그는 동생 편에 거액을 걸었고 그걸로 이미 충분히 이득을 봤지. 아래에선 엔젤리카가 찢어진 이불처럼 맞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관중도 이 고문 같은 싸움에 경악했지. 릭은 그녀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고 몹시 걱정했어. 가인은 상대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평범함은 천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 했어. 괴물 같은 개는 그녀를 벽으로 던지며 마무리 공격을 하려 했지. 비록 전투는 끝났지만 릭이 나서 마지막 공격을 빗나가게 했어. 경기는 그가 승리하며 끝났어. 근데 매니 신발을 던지니까 걔가 완전 열받아 바로 싸우자고 했어. 반대로 리크도 가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걸 보고 분노했다. 엔젤리카는 이후 의료진에 의해 밖으로 나가서 치료를 받았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다. 민우는 다음 상대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도 공격했지만 빗나갔다. 지금 당장 싸우고 싶었지만 그는 가이에게 다음 경기를 기다리라고 조언했다. 여기서 서로 쓰러뜨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는 관중 앞에서 반드시 그를 박살내겠다고 선언했다. 다음 날 32세의 청년은 쉽게 상대를 물리치고 가이와 준결승에서 만났다. 경기 후 그는 그 소녀의 건강을 걱정하며 찾아갔지만 그녀는 중상을 입어 치료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걸 알게 되었다.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민우를 화나게 한 것은 그들이 죽도록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시되는 사실이었다. 밖에서는 데스승이 단 한 방으로 상대를 제압했다. 켈빈의 경기는 조금 더 길어졌는데 그는 상대를 쓰러뜨리기 전에 균형을 맞추고 싶어 했다. 결국 준결승에 진출한 4명이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강력한 자들이다. 제113회 권투대회는 클라이맥스에 접어들며 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음 날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리크는 혼자서 훈련하기로 선택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엔젤리카가 조금 나아져서 안심했다. 그가 걱정해야 할 것은 이 소녀의 기분이 패배 이후 더 나빠졌다는 것이었다. 패배는 결혼을 의미했고 이는 미래를 잃는 것과 같았다. 리크는 그녀에게 몇 가지를 상기시키며 오늘의 경기를 준비했다. 엔젤리카는 자신이 이렇게 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훈련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눈물이 떨어지며 처음부터 스냅과 결혼하는 것을 받아들였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렇게 했다면 경제적인 걱정은 없었을 것이다. 형은 가이의 힘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했다. 그녀가 나와 몇 번 훈련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오늘의 아픈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그녀가 상대에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상처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경기에서 그는 엔젤리카가 분명히 보기를 원했다. 그는 그녀에게 그자가 한 말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누군가가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단지 시간만이 모든 것을 답해줄 것이다. 준결승 첫 경기는 여전히 큰 누나부엉이가 해설하고 있어서 매우 흥미진진하다. 적의 대결이 시작되면서 몇 마디 도발이 오갔다. 가인은 엔젤리카가 어떻게 지내는지 불쾌한 말투로 물었다. 민우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화가 났다. 그 자식은 자신이 먼저 공격할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민우는 그를 처참하게 때렸다. 스냅은 경악했다. 관중들이 끊임없이 환호하고 있다. 누가 저 악당을 응원하겠어? 릭은 천재님께 왜 저런 평범한 자 앞에 무릎을 꿇냐고 조롱했다. 그는 적도 일어나라고 재촉하는데 계속 이렇게 무릎 꿇고 있을 순 없잖아. 그를 때리기가 망설여지네. 바로 그 순간 가인은 강력한 힘에 의해 쓰러졌다. 안젤리카도 그 장면에 놀랐다. 마치 릭이 그에게 가볍게 손을 댄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도 효과가 있었네. 리넷은 그가 진지하게 싸우지 않는다고 말했다. 적을 죽이면 자신도 탈락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천재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저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방금 그 공격은 외부에 상처를 주지 않았지만 내부 장기를 직접적으로 해쳤어. 가이 같은 자들과 맞설 때 정말 적합한 전략이지. 이 녀석은 드래곤 클랜 출신이니까 상당히 끈질겨. 그는 놀라운 속도로 자신의 체력을 강화하며 공격해왔다. 브라운 승경은 동생이 경기를 끝내지 않는 모습에서 미니 상대에게 그의 압도적인 마력을 인식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대로 릭의 인생은 그다지 많은 마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훈련이 필요했어. 그는 계속해서 적의 몸을 다루려 했지만 이번에는 효과가 없었다. 가이는 온몸을 단단히 하고 시티 스킬로만 민을 공격해 안젤리카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스냅은 이 경기 결과가 이미 나왔다는 것을 보고 브론이 조금 실망했다. 결국 그의 시야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는 그녀에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야. 스냅처럼 민이 패배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릭이 거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는데도 가이는 별로 다치지 않았고 다만 옷만 너덜너덜해졌다. 그가 맞게 놔둔 이유는 안젤리카에게 새로운 신체 조절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그는 몸에 가해지는 힘을 완벽하게 분산시킬 수 있다. 그래서 몸에는 상처가 하나도 없었지. 처음부터 민이 나를 경시하고 힘을 다 쓰지 않았음을 알았어. 그도 분노했지만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체력을 안젤리카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었다고 말했다. 그녀가 열심히 훈련하면 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매우 놀랐다. 릭에게 이 경기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안젤리카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지금 가이와 싸우고 있는 것은 그녀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야. 화가 나서 미친 듯이 공격하는 가이. 비록 몸이 피곤했지만 결국 릭에게 방어막이 깨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의 모든 기술은 이렇게 강한 상대를 만난 적이 없어서 약해졌다. 두 번째 이유는 가이가 훈련을 하지 않아서 체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더 강해지게 하는 것이며 그 녀석은 훈련을 수치로 여긴다. 릭은 경기 후에도 그의 생각이 변하지 않을지 알고 싶어 했다. 스냅도 깜짝 놀랐고 그 녀석이 내 동생보다 재능이 더 많다고 생각했다. 4명의 스승도민이 예전에는 평범한 수준 아래에 있었던 것을 알고 그는 더 많은 노력과 다른 요소들 덕분에 오늘날처럼 강해진 것이다. 안젤리카는 이제 비로소 형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깨달았다. 그는 가이가 천재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훈련하지 않아서 1레벨 천재일 뿐이라고 말했다. 진정한 천재는 누구보다 더 노력하는 자들, 위쪽에서 앉아있는 스승들처럼 말이야. 그들에게는 모두 100레벨의 천재이거나 그 이상이다. 그는 상대에게 과거의 승리가 운이었고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상대만 만났다고 주입시키고 있었다. 강한 자를 만나면 이미 탈락했을 거라는 거지. 릭은 그를 우물바닥의 도마뱀이라고 불렀고 가이는 그로 인해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가장 강력한 비기를 사용하고 자신의 몸을 최대한 강화하여 드래곤이 되었다.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고 안젤리카는 더 이상 그를 때려 부술 수 없었다. 그는 만약 그녀가 현재의 모습으로 싸운다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반대로 그녀가 죽어라 훈련한다면 반드시 그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점차 힘을 조절해가며 그는 안젤리카가 훈련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계산하고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했다. 릭은 만약 12개월을 죽도록 훈련한다면 그녀가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12개월 후에 자신을 이렇게 강하게 상상하며 희망을 얻었다. 가이는 벽에 몰려 가능한 한 강력한 주먹을 날리려고 했다. 아쉽게도 릭의 공격에 의해 제압당했다. 사실 이것은 안젤리카의 미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는 다음 해에 그녀와 대결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승리는 훈련을 열심히 한 자에게 돌아갔다. 죽을 힘을 다해도 그녀에게는 다음 12개월이 지옥 같은 시간이 될 것이다. 릭은 완벽한 승리로 관중들을 열광시켰다. 안젤리카도 그에게 다가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그녀가 너무 예의 바르다고 말했다. 어쨌든 이 경기는 자신이 이겨야 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렇지만 그 일은 그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정말로 다음 1년 안에 그 힘을 얻을 수 있을지 다시 물어보았다. 그녀는 이후의 목표로 자신이 그를 능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릭은 단지 웃으며 승리자의 습관처럼 관중에게 손을 흔들었다. 안젤리카의 약혼 문제도 미니 가이를 이기면서 해결되었다. 스냅 할아버지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동생이 릭에게 패한 2가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해할 수 없지만 할아버지는 자신의 권투 경력이 망가진 녀석이 패배한 것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 녀석은 분명 재능이 있었지만 이제 평범한 자에게 가려져 버렸다. 이 느낌은 나쁘지 않았다. 다만 할아버지는 엔젤리카를 아내로 맞이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처음에는 그녀가 상대방이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고 단순히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그녀에게 약간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녀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겼다. 이 말을 듣고 그녀는 그를 뻔뻔하다고 부른 것이 조금 과한 것 같았다. 아래에서는 켈빈과 그의 매니저가 맨의 경기를 보며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기분을 느꼈다. 릭이 매우 강력하지만
실력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는 더 흥분했다. 그 노인은 자신의 전사에게 다음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다짐했다. 곧이어 기대하던 챔피언과 브론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물론 관객들은 3번의 연속 우승자를 응원할 것이다. 대사부의 능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켈빈에게 그 사람은 엄청난 압박감을 주었다. 가만히 서 있어도 공격할 틈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신호가 오자마자 그는 순간이동하여 공격했다. 그런데 젊은이의 연속 공격은 모두 차단되었다. 이 놀라운 고수의 경기는 관객들을 말을 잃게 만들었다. 물론 그 노인은 켈빈이 지금까지 만난 가장 강력한 상대였다. 그는 자신이 존중받는 게 영광이라고 느꼈다. 다만 강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조금 조롱처럼 들렸다. 갑자기 그들의 경기에 격분한 가이가 개입했다. 민에게 패한 뒤로 더욱 화가 난 상태였다. 그는 분노에 차서 다시 공격하려고 관객을 겨냥했다. 스냅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용의 피가 흐르는 켈빈의 동생도 그를 향해 싸움을 걸었다. 그가 돌진하자 그는 그 공격을 막아냈다. 조금 힘들었지만 챔피언의 능력으로는 상대를 제압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가이는 힘껏 날아가며 사람들을 밀어내고 목격자들은 그의 힘이 S랭크에 해당한다고 깨달았다. 리넷조차도 놀라며 켈빈의 강함을 인정했다. 흥미진진하게 가이가 만들어낸 상황을 바라보던 젊은이는 갑자기 침울해졌다. 너무 많은 부상자가 발생해 이 경기는 다음 날로 연기되었다. 마지막으로 브론은 상대의 주먹이 여전히 망설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 말은 챔피언에게 걱정거리를 남겼다. 가장 강력한 팀은 이후 리그의 승리를 축하하는 성대한 만찬을 준비했다. 엔젤리카는 맨을 보지 못하고 그가 잠깐 밖에 나갔다는 것을 알고 물었다. 그가 간 곳은 3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왕복으로 700km지만 그리 긴 거리가 아니었다. 릭은 표지판을 멈춰서 바라보며 우연히 리넷의 자목 모양 산을 발견했다. 갑자기 그 산은 켈빈에 의해 망가져버렸고 그래서 우리 청년은 인사를 하러 갔다. 분명히 그는 사람 없는 곳에서 훈련하러 갔지만 여전히 발견되었다. 정말로 환상적이야. 릭은 이전의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상대가 너무 열심히 했는지 물었다. 왜냐하면 그의 스승이 너무 강하니까. 이를 듣고 외로운 늑대는 민우와 겨뤄보고 싶어졌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릭은 양쪽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다. 그렇게 강력한 펀치를 날렸지만 목표에는 닿지 않았다. 그걸 보고 릭은 다른 방식으로 싸우고 싶어졌다. 하늘을 가르는 펀치로 상대의 입을 날려버리려 했다. 속도는 정말 굉장했지만 켈빈은 피할 수 있었다. 릭은 그가 이 공격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물었고 대회 중에 맞았던 이유는 코가 막혔기 때문인지 궁금했다. 그 생각에 청년은 어이없어 했지만 전혀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모두 강자들이었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빈민가에서 자란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에는 재미로 싸웠지만 이기다 보니 더 즐거워졌다. 그의 경력 첫 대회에 참가했을 때 켈빈은 승리하며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루함은 점점 심해졌고 다음 해에는 모든 경기를 1분 만에 끝내버렸다. 처음에는 어디서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냥 여기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해. 그럭저럭 수용했다. 그 후로는 경기에 대한 흥분이 사라졌다. 현재 유일한 즐거움은 더 강해지고 언젠가는 전력을 다해 싸우는 것이었다. 어느 날 그는 관객이 줄어든 이유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매 경기가 너무 짧게 끝나기 때문이다. 이것이 켈빈이 3번째 경기에서 상대와 맞먹는 것처럼 연기하기로 결심한 이유였다. 늑대 청년은 맞아주었지만 그것이 가려운 것을 긁는 것처럼 느껴졌다. 관객들은 무패의 챔피언이 맞는 것을 보고 더 흥미를 느꼈다. 모두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는 여기서부터 자신의 공연을 시작했다. 사실 그는 모든 해를 통틀어 우승할 수 있었다. 이것이 그가 대회를 더 흥미롭게 만드는 방법이었다. 결과적으로 너무 많이 연기하다 보니 이제 그는 전력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처럼 싸운다면 자신이 체육관에 돈을 더 벌어주게 된다. 릭도 강한 것도 괴로운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내일 경기에 자신 있게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직 말을 다 하지 못했는데 그는 다른 곳으로 뛰어가 버려 켈빈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장면은 다음 날로 바뀌고 어제의 경기가 다시 시작되었다. 관객들은 누가 진짜 강자인지 보기 위해 매우 흥분했다. 안전을 위해 오늘 경기는 특별히 준비되었다. 관객들은 머리에 돌이 날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할 수 있다. 시작하자마자 켈빈은 빠른 속도로 접근했다. 프로는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며 압도적인 힘으로 방어했다. 그걸 보고 상대는 대사부의 팔을 밀어낼 수 있는 펀치를 강화했다. 안젤리카와 릭은 이 장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었던 브론도 반격을 시작했다. 반격의 시작은 켈빈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전력을 다해 싸우지 않고 연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서로에게 관객을 위해 힘을 제한하고 있다는 말을 주고받았다. 켈빈은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관객들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늑대 청년은 지금 힘을 다 쓴다면 그동안 자신이 한 모든 일이 드러날까 두려워했다. 그는 자신이 관객을 속인 것이 정말 나쁘다고 생각했다. 대사부는 관객을 생각하는 전사라는 점이 고귀한 자질이라 칭찬했다. 그래서 그는 힘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그에게 동등한 힘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의 힘으로 보면 2손가락이면 충분했다.
그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켈빈을 화나게 했다. 이 진짜 같은 농담은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즉시 그는 연속적으로 펀치를 날렸다. 그런데 브로는 여전히 막을 수 있었다. 정말 대단해. 게다가 두 손가락으로 꽉 잡고 상대를 개처럼 던졌다. 켈빈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즉시 다음 공격을 피했다. 그는 브론이 두 손가락으로 완전히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양보했다. 따지고 보면 한 손가락으로도 가능했다. 장난이 아니야. 동료들은 위에서 그가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능숙하게 연기하니 그들도 어이없었다. 관객들은 그들의 경기가 전부 연기라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오히려 더욱 열렬히 응원했다. 켈빈은 힘을 다해 싸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대와 싸우는 것은 정말 드문 기회였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그의 인생에서 다시는 이런 상대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갑자기 늑대 청년의 주인이 큰 소리로 외쳤다. 켈빈을 바보라고 꾸짖었다. 사실 그는 그가 경기를 꾸며내고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전사가 이 경기에서 전력을 다하길 원했다. 그는 왜 싸우는지 물었다. 그의 꿈은 역사상 가장 강한 전사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는 죽기 전에 켈빈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 말을 듣고 켈빈은 흔들렸다. 자신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다시 물었다. 당연히 그가 동의하지.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는 옷을 벗고 최고의 상태로 들어갔다. 지금 느끼는 기쁨의 청년은 브론에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이 순간의 행복감에 젊은이는 브론님께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판에서는 켈빈이 여전히 주도권을 잡고 있다. 대사부는 양손을 모두 사용해야 할 정도로 압박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자신이 방어를 위해 필요한 힘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수억의 힘을 지닌 주먹이 날아왔다. 그 힘에 의해 뒤에 있는 마법 장벽이 흔들린다. 늑대형이 필살기로 전환한다. 그 덕분에 빈틈을 만들어냈고 브론의 배를 가격했다. 하지만 다시 몸이 날아갔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켈빈은 몸을 단단히 했다. 그 모습을 본 대사부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당연히 그도 마찬가지였다. 관객들은 두 사람 모두 힘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소문이 전해지며 전 챔피언을 겨냥한 비난이 시작되었다. 그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이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비현실적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는 5단계 화염마법을 창조하고 늑대 종족에게 던졌다. 그들은 이 기술을 사용하기가 매우 서툴렀지만 켈빈은 해냈다. 분명 그는 수년 동안 훈련하여 자신의 한계를 넘었을 것이다. 타고난 재능과 노력의 결과로 이렇게 강한 존재가 탄생했다. 릭은 현재 그가 선배들과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브론도 흙 한 덩이를 들어 올려 앞에 방어막을 만들었다. 덕분에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켈빈은 계속해서 환상적인 스킬로 공격했다. 대사부는 공격에 걸려 즉시 묶여버렸다. 이 장면에서 리크는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었다. 그 직후 늑대 청년은 8단계 마법으로 세상을 파괴할 듯한 공격을 감행했다. 마법 구체는 경기장 전체만큼 커졌다. 내려던지자 관객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가장 놀란 사람은 분명 메인이다. 그리고 안젤리카가 물어보자 그는 대사부가 더 이상 관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시 그는 7단계 속박 마법에서 벗어나 8단계 구체와 맞섰다. 단 한 번의 주먹으로 공간이 그 충격으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8단계 마법은 고급빛의 쇼로 변모했다. 안젤리카는 그제서야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이런 8단계 마법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켈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멍하니 경쟁자를 찬양했다. 브로는 자랑스러운 제스처를 취했다. 그리고 이는 고독한 늑대 앞에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이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묘한 괴물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껏 삶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를 느끼며 초음속 펀치에 무력했다. 바람의 힘이 켈빈을 날려보내고 마법 장벽을 산산조각 내었다. 모두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 공격을 직접 받는다면 아마 산산조각 날 것이다. 릭은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도 죽였다. 궁지에 몰린 켈빈은 여전히 상대를 향해 많은 고급 마법을 쏟아내고 있었다. 현재 대사부의 능력은 이미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다. 점차 전 챔피언은 힘이 빠져버렸다. 한순간 브론의 주먹이 그의 배에 닿았다. 비록 굳어지긴 했지만 그 정도는 그의 내구력을 초과했다. 릭은 이가 정말 뛰어난 선수라는 것을 느꼈다. 단 한순간에 반사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했으니 켈빈은 자신의 뼈와 내장이 망가졌음을 알았다. 다른 사람이라면 아마 즉사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까지 왔으니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마력의 고갈이 다가오자 그는 맨손으로 싸우기로 했다. 하지만 계속 주먹을 휘두르기도 힘들었고 잠시 숨을 고쳐야 했다. 이 세상에 이렇게 강한 자가 존재한다니? 의아해했다. 관객들은 챔피언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그의 귀에 들리는 격려에 그는 즉시 불타오르며 마지막 일격을 쏟아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운명을 태우는 것 같았다. 브로는 그 기술을 받아들였다. 마지막에는 관중석을 울리는 큰 폭발 소리와 함께 결과를 기다리는 죽음의 침묵이 찾아왔다. 안타깝게도
릭의 대사부는 그저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뿐이었다. 켈빈은 그가 물러나는 모습을 보며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다 라고 말했다. 브론은 상대에게 면상을 가격하며 늑대인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결국 승리는 브론경에게 돌아갔다. 예상대로 그를 사랑하는 팬들은 이 장면에 기뻐 어쩔 줄 몰랐다. 대사부 또한 나와 릭의 환영을 받았다. 엔젤리카는 이 경기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브론은 켈빈의 마지막 공격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 이 결과로 그는 반드시 루비를 얻을 것이라 생각하여 다음날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사부는 그를 어깨를 두드리며 결승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맨은 입을 딱 벌리고 정신이 멍해졌다. 그 소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평소에는 그가 자신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이제 그 경기에서 싸운다면 몇 번이고 죽을 것임을 알았다. 전 챔피언인 켈빈은 이제 건강이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최악이었다. 관객들에게 자신의 모든 행동이 연기였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신 기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되었고 그는 현재 가장 비난받는 인물이 되었다. 주인에게 이렇게 계속 경기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자신의 파트너가 쏜 마지막 공격이 어땠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들은 켈빈이 숨기고 있는 실력이 이런 정도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아마 브론이 아니라면 그는 절대 그런 힘을 사용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걸 알게 된 노이는 켈빈에게 그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마하라고 조언했다. 젊은이는 자신이 관객과 그를 속인 것에 대해 자책하고 있었다. 게다가 패배했으니 칭찬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노이는 자신의 싸움꾼이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칭찬했다. 그리고 한 경기를 잃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잃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패배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는 동기를 얻는다. 그가 마지막으로 알고 싶은 것은 주인이 왜 자신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꽤 흥미로워서 그를 웃게 만들었다. 그는 켈빈을 아들처럼 여기고 켈빈도 그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있었다. 말하기도 전에 대사부가 방문하자 두 사람은 어색해졌다. 상대의 상처가 여전히 아프다는 것을 알고 그는 마법을 사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켈빈은 그 상처를 그대로 두고 싶어 했다. 몸이 기억하도록. 너무 오랫동안 이런 감각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늑대인 청년은 릭이 이전에 했던 말이 완전히 맞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모든 힘을 다 써야만 했다. 그의 친구와 싸울 때. 그래서 결승전에서 누가 더 강한지를 알고 싶었다. 한편 스냅은 맨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으나 그는 너무 두려워서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누가 불러도 나가기를 거부했으니 대사부에게 쫓겨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엔젤리카는 그의 문을 두드리며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었다. 그렇게 강한데 왜 두려워하냐고. 그건 진정한 지옥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말이다. 맨은 이미 여러 번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경험을 원하지 않았다. 그 친구는 그를 격려하려 했으나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 스냅은 올해 전 챔피언이 패배해 대회가 더욱 흥미로워졌다고 말했다. 그가 결승전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 말은 마치 그에게 죽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아 그는 거절했다. 새 동료는 맨의 모습을 보며 웃었지만 릭이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이는 계속해서 감동적인 연설을 이어갔다. 대회가 충분한 것들이 있지만 만약 맨이 두려워서 참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승전 후 많은 사람들이 맨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이미 대회에 모든 돈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효과가 있었고 그는 착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싶지 않았다. 엔젤리카는 그가 참여하라고 권유하며 어떻게 되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릭은 그녀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로그아웃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매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은 여전히 무서웠다. 그녀는 지난 2년간의 훈련을 상기시키며 이미 그것을 극복했으니 무엇이 두려운가 했다. 그는 여전히 싸우고 싶지 않다고 고집했다. 훈련과 실제 전투는 매우 다르다. 이 말을 듣고 엔젤리카는 실망했다. 그녀는 그를 존경하는 스승으로 여겼는데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포기하려 하니 민우는 릭에게 왜 자신 추어바우저 탁막 외 미에케이 왁 렌텁 총 헤이남 다득 전비산트 엔제이덴 로다 헤이홍 게다가 그것이 이틀 동안의 자세한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고 릭은 자신이 스승들로부터 훈련받는 이유가 카이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안피는 그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맞붙을 수 있는 상대를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너무 강해서 상대가 없으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 이 네 사람과 함께 훈련할 수 있는 누가 있겠는가? 그 부족은 계속해서 싸우는 습관이 있다. 그 덕분에 서로의 이해도가 깊어졌다. 안타깝게도 여기 있는 세 사람은 릭과 진정한 대결을 할 수 없다. 오직 민우만이 근접 전투에 강해 대스승과 맞설 수 있는 나이였다. 브론에게는 고통스럽게도 그가 너무 강해 지금까지 진정한 전투를 즐길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는 매우 외로웠다. 그래서 데스승은 언젠가 동등한 실력으로 싸울 수 있는 날을 꿈꿔왔다. 이번에 릭이 싸움을 거부한다면 그의 꿈을 짓밟는 것이 될 것이다.
반면 브로는 내일의 경기를 무척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그 꿈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민우에게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어떤 것이 더 무겁고 어떤 것이 더 가벼운지. 목숨을 잃는 것은 부활할 수 있지만 사람을 슬프게 만드는 것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일리스는 친구가 민우와 함께 놀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내일 꼭 놀러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말은 릭에게 처음 유넷이 그를 성으로 데려가서 가장 강력한 팀의 리더를 소개하던 때를 떠올리게 했다. 그가 바로 브론이었다. 그때 데스슨과 마주했을 때 민우는 엄청난 압박감에 말문이 막혔다. 첫 악수에서 그는 이 젊은이가 마법력과 무술 모두에서 특별한 점이 있음을 깨달았다. 강한 자에게는 상대의 근육의 움직임과 마법의 흐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현재 릭은 모험가가 될 만한 재능이나 조건이 전혀 없었다. 물론 그는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브론이 다른 사람처럼 자신의 꿈을 부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려는 순간 데스승은 민우가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 1000배, 10,000배 더 연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꿈은 마치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실현될 수 있다. 그는 그에게 나와 함께 고통을 견딜 결심이 있는지 물었다. 그때 릭은 유일하게 민우의 꿈을 부정하지 않고 스스로 훈련하라고 조언해준 사람이었다. 그래서 민우는 동의했다. 한편 엔젤리카는 그 친구가 이렇게 약해진 것에 화가 나 있었다. 민우는 그를 비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브론슨 경과의 훈련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기 때문이다. 그곳은 지옥과도 같았고 아은은 그곳을 2년이나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 다른 사람들은 몇 번만 죽어도 미쳐버릴 거야. 하지만 그 형은 굉장한 결단력을 가졌어. 그래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지. 게다가 알리세스는 릭이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 발동 조건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알려줬어. 정말 웃기지. 아은은 평생에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야. 게다가 그 힘이 몸에 주는 압박감은 상당해. 조절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 그래서 대사부는 릭에게 훈련할 때부터 사용을 금지했지. 팀에서 유일하게 리넷만이 아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녀는 자신이 바보 같은 건지 물어봤어.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어떤 상황에서도 릭은 그들이 아는 릭이니까. 그녀는 아은, 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방식을 좋아해. 그들이 데이트를 끝내고 드래곤을 만났던 그때처럼. 그 말을 들으니 민우는 훨씬 더 자신감이 생겼어.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왔어. 모든 경기장이 올해의 2 챔피언 후보를 주목하고 있었지. 챔피언을 위한 벨트가 등장하자 모두가 기대에 부풀었어. 특히 주변 사람들은 아은이 경기에 나오지 않기를 바랐지. 올해 챔피언에게 주어지는 상금은 3억이야. 최강팀의 재산에 비하면 적지만 여전히 돈이야. 두 소녀가 릭의 상태를 확인하러 갔어. 그는 자신의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었지. 대사부와 한 번 더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원하는 만큼 만족할 때까지 말이야. 그 말을 하자마자 그는 무서움에 몸이 떨렸어. 그 모습에 엔젤리카는 말을 잃었어. 갑자기 리넷은 두 사람에게 온천 목욕이 상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속삭였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릭은 그 후 더욱 자신감이 넘쳤어. 두 대결자가 경기를 준비했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 대사부는 그가 지난 2년간 배운 모든 것을 활용하길 원했어. 상위팀은 아직도 누가 우세할지 판단하지 못했어. 모두 기대하고 있었지. 경기 시작과 동시에 릭은 먼저 공격하기 시작했어. 경기장은 폭발했어. 다행히 관중들은 마법 보호막 덕에 안전했지. 이렇게 싸우는 걸 보니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기분이야. 아은이 브론을 다치게 한 만큼 이제는 최선을 다해 싸울 자격이 충분해. 스냅은 아은이 마법을 사용했다고 착각했어.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육체적 힘만 사용했을 뿐이야. 세상이 멸망하고 있다는 생각도 했겠지. 강한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어. 한순간에 릭은 수십 가지 기술을 사용했고 결국 아은이 제대로 맞았어. 그는 단 한 방으로 경기장을 흔들며 다시 공격했어. 강한 두 사람이 내는 압력은 너무도 컸어. 이렇게 다른 사람이 개입하면 충격파에 휩쓸릴 거야. 정말 위험해. 브로는 진지하지 않아서 그저 방어하고 있었고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어. 릭이 너무 많이 공격하자 그는 한 방에 뚫어버렸어. 불행히도 아은은 잘 피했어. 현재 대사부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은 모래뿐이었지. 하지만 그 상처는 너무 얕아서 별로 아프지 않았어. 훈련을 받은 엔젤리카는 그 기세의 공격을 보고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 그녀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이렇게 강한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 그녀는 아까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봤고 그 말이 릭을 힘나게 했다고 했어. 리넷은 아은이 이기면 온천에 같이 가고 싶다고 솔직히 말했어. 두 사람 모두 서로 사랑하니까 릭은 그렇게 결심하게 된 거지. 그녀를 예쁜 엘프와 데이트시키기 위해서. 엔젤리카는 부럽기도 했어. 목욕 후에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으니까. 이러다 몇 달 후에 아기를 보게 될지도 몰라. 그래서 그녀는 얼굴이 빨개졌어. 비록 아은의 기세가 상당했지만 대사부와 비교하면 체력이 너무나도 부족했어. 엄청난 힘으로 그렇게 많이 때렸는데도 그는 전혀 지치지 않았어. 그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브로는 공격 모드로 전환하고 가벼운 바람의 주먹으로 시작했어.
그러나 그건 관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 그 한 방의 충격파는 이미 5급 마법보다 강했어. 릭은 그냥 무작정 돌진하면 죽는다는 걸 알았기에 더욱 조심스러워졌어. 그가 그 자리에서 서 있을 때 상대는 연속적으로 바람의 주먹을 날렸지만 릭은 모두 피했어. 안타깝게도 그건 유인 공격이었어. 그걸 깨닫자마자 대사부가 진짜 공격을 날렸어. 다행히 릭은 반응이 빨라서 1급 마법 보호막을 사용해 막았지. 1급이라도 그는 이미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 더 중요한 것은 켈빈이 그가 주문 없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야. 정말 대단해. 그렇게 되기까지 모두 아은과 알리세스 덕분이야. 그들은 마법의 전문가들이라 아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고 그 중에는 주문을 생략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어. 그럴 수밖에 없지. 훈련 중에 매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 애가 릭을 엄청 때렸거든. 그 말을 들은 바는 엔젤리카도 겁먹었어. 아은의 훈련 과정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지. 릭은 계속해서 속도를 이용해 대사부를 앞지르려 했지만 여전히 멀리 날아가 버렸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가 곧바로 정면 공격을 선택했다는 거야. 한 방 맞으면 끝인데도. 브로는 몇 번의 바람주먹을 날렸지만 릭은 피할 수 있었고 보호막으로 하늘로 날아올랐어. 그렇게 해서 그는 강력한 보호막 구체를 만들어 아래로 던질 시간이 생겼지. 안타깝게도 그 정도로는 대사부를 쓰러뜨릴 수 없었어. 이 전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했어. 릭은 방금의 기술로도 효과가 없다면 진짜로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가까운 거리에서 한 방을 날릴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브론 선생님도 정말 많이 강해졌다고 칭찬했다. 나는 그가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 그리고 릭의 불굴의 정신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어. 오크족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청년도 그 칭찬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어. 위로가 아니라는 걸. 대사부의 소원은 강적을 찾는 거였다는 걸 떠올렸지. 그 이유를 알고 나서 민우도 스승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브론 할아버지가 무척 만족스러워하며 민우에게 그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했어. 왜 그들의 최강팀이 만들어졌는지 말이지. 지금 릭이 그 팀의 뛰어난 일원인 만큼 약 46년 전 아온이라는 오크가 자신이 무리와 다르다는 걸 자각하기 시작했어. 외모뿐 아니라 지능 면에서도 말이야. 인간들의 책을 발견한 후 그는 시간을 들여 연구했고 마침내 스스로 브론이라는 이름을 지었어. 가족들처럼 싸움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는 모든 면에서 무적의 괴물이었지. 오크족은 싸움을 통해 감정과 기쁨, 웃음을 나누는데 너무 강했던 브론은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어. 그냥 죽음 따윈 가벼운 땀 한 방울 같았으니까. 그는 인간의 지식을 통해 무리의 삶을 개선하려 애썼어. 그리하여 성장할 때쯤 그는 신으로 추앙받았지. 하지만 모든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브론은 외로움을 피할 수 없었어. 매일 가족들이 싸우고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지. 어느 폭풍우 치던 날, 가장 강한 그가 외출했을 때 불행히 닥쳐온 오크족 전체가 몰살당했어. 하지만 그는 가족에 대한 슬픔이나 애도를 느끼지 못했어. 외로움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커져만 갔지. 며칠 후 브론은 아주 흥미로운 인간에게 공격을 받았어. 그 인간은 최근 도시에 피해를 준 웬이라는 괴물을 사냥하러 온 강자였지. 하지만 웬은 다른 누군가의 밥이 되고 말았어. 그 인간은 보통 오크족을 보면 무조건 박살내는데 브론이 말을 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 두 사람은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친구는 대사부가 정말로 깊은 외로움을 가진 존재임을 확인했어. 게다가 동등한 상대를 원한다니 그야말로 고독한 전설이었지. 그 늙은 친구는 브론에게 그 꿈을 끝까지 쫓으라고 조언했어. 어쩌면 언젠가 진짜 강자가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갑작스레 그 인간 친구가 말하길 전설의 용사 야마토와 함께 싸운 적이 있다고 했어. 그 영웅의 이야기는 2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왔지. 그래서 그 늙은이가 200년 넘게 살았기에 그 이야기를 쓸 수 있었던 거야. 당연히 경험 많은 그는 야마토가 정말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 언젠가는 반드시 그 영웅만큼 강한 누군가가 나타나 카이저를 쓰러뜨릴 거라고 생각했어. 그 말을 듣고 브론 선생님도 그 녀석을 쓰러뜨리는 꿈을 품었지. 그 꿈은 멀게만 느껴졌지만 그 인간 친구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었어. 두 강자가 모험가가 되어 오랑 케이핏이라는 당시 최강의 무적팀을 결성했지. 그 친구 말대로 믿기 힘든 힘을 가진 3명의 멤버가 합류했어. 각자 힘은 달랐지만 브론 선생님이 원하는 건 오레르 종족의 전통대로 정면 승부였어. 자기 혼자서는 새 동료에게 1대1 승부를 요구할 수 없었거든. 그래서 나중에 초강력 전사를 만들 방법을 고민하다가 평범하지만 특수한 기술을 가진 릭과 만난 운명이었지. 이야기를 듣고 맨은 대사부가 더더욱 안타까워졌어. 지난 2년간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을 가르쳐온 분위기에 맨은 리넷에게 배운 절단 기술 대신 강력한 주먹으로 보답하고 싶었어. 그는 주먹을 내밀며 방어 없이 정면 승부를 선언했지. 그 모습을 보고 친구가 감동하며 맨에게 물었어. 준비됐어? 처음엔 꽤 겁먹었지만 이젠 브론 선생님과 진검승부를 벌이고 싶었어. 비록 이 선택이 현명하진 않았지만 새 동료들은 전폭 지지했지. 손이 닿자마자 둘은 얼굴에 수십억 번의 주먹을 퍼부으며 누가 더 끈질긴지 겨뤘어. 관중들은 한 방 한 방의 여운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지.
두 사람의 주먹은 마치 천지가 뒤집히는 듯한 충격을 안겨줬어. 감정적으로는 맨이 더 간절했고 우위를 점했어.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아직 스승님을 따라잡지 못했지. 그럼에도 그는 32년의 열정을 담아 멋진 주먹으로 은혜를 갚았어. 결과는 강력한 결계마저 버티지 못하고 서서히 깨져갔지. 이대로면 관중 전부가 날아가 버릴 판이었어. 그래서 맨은 알리스에게 부탁해 법력을 조금 빌려 경기장 내 모든 사람을 밖으로 옮겼지. 이 신비로운 마법은 만 명을 안전하게 밖으로 데려가는 진정한 경지였어. 켈빈은 행운아로 중앙석에 앉아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계속 관전했어. 몇 초 후 결계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고 두 주먹이 부딪히며 에너지 폭발이 일어났지. 100년이 넘게 버텨온 거대한 경기장이 한순간에 폐허로 변했어. 모두가 맨의 놀라운 성장에 감탄했지. 맞으면서도 끈질기게 더 많은 주먹을 날렸으니 말야. 대사부는 양보다 질을 중시했어. 한 방 한 방이 수톤 무게였고 맨을 공중으로 들어올렸지. 그 한 방에도 릭은 끄떡없었고 일어나 브론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 했어. 이들은 아직 몸을 푸는 단계였고 절정은 아니었지. 맨은 다리가 후들거리며 훈련 과정을 떠올렸어. 그리고 다시 선생님 얼굴에 몇 방을 날려 기쁨을 안겼지. 이렇게 싸우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릭의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 한 방에 경기장 밖으로 날아갔고 멀리서 지켜본 관중들은 절반이 파괴된 현장에 경악했지. 다행히 그곳에 없었기에 지금쯤이면 조상님들 만나러 갔을지도 몰라. 그 장면이 맨에게는 감각을 잃게 만든 결정타였어. 그냥 포기하고 쉬려 했지만 이젠 싸울 기운도 없었거든. 그러나 브론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맨은 그가 아직 만족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지. 한 손가락에 감각이 돌아왔고 그래서 맨은 큰 판을 벌여 대사부가 온 힘을 다 쓰게 만들었어. 지금까진 그에게도 그냥 평범한 주먹 싸움에 불과했으니까. 갑자기 릭의 전설 스킬이 발동했어. 용을 쓰러뜨렸을 때처럼 열기가 하늘과 땅을 뒤덮었지. 그 광경의 동료들은 엄청 흥분했어. 이 상태에서 누가 더 강할지 정말 궁금해했지. 브론 선생님도 그 힘에 놀랐고 알고 보니 새 동료가 몰래 대사부 몰래 이 기술을 맨에게 익히게 했던 거야. 완벽하진 않지만 릭은 어느 정도 이 상태를 통제할 수 있었지. 이 기술은 맨의 결의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때 발동해 절박하게 몰려도 1000배는 강한 적을 이기고 싶을 때 말이야. 이 상태에서 그를 가두는 건 오직 의지력뿐이야. 의지가 충분히 강하면 기술을 오래 유지할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진짜 전투가 시작됐어. 대사부도 무슨 상황인지 모를 때 입술이 찢어지며 주먹을 맞았어. 그는 똑같이 반격했고 두 사람은 사랑을 담아 주먹을 주고받았지. 몇 방 맞으며 브론 선생님은 자신이 그동안 동등한 상대를 찾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 꿈이 있다면 왜 자신보다 더 강한 자에게 지는 걸 꿈꾸지 않는 걸까? 그는 아직 힘이 넘쳤고 더욱 강해졌지. 릭도 뒤로 물러서며 자신이 오래전부터 혼자가 아니었음을 느꼈어. 좋은 동료들이 옆에 있다는 그 감각은 정말 멋졌고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싸웠어. 이때 양쪽 모두 한계에 다다라 숨을 헐떡였어. 대사부는 너무 강해서 이런 상대는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았고 맨도 마찬가지로 멈추지 않는 숨결의 동료들은 이 다음 공격이 진짜 승부를 결정할 거란 걸 직감했지. 그렇게 스승과 제자는 모든 힘을 다해 마지막 한 방에 수십억의 힘을 쏟아부었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결정을 내리는 그 한 방에 하늘마저 일그러졌지. 모두가 숨죽이며 결과를 기다렸다. 뜻밖에도 민과 브론 대사는 모두 버텼지만 결국에는 리우가 대사 앞에서 무릎 꿇고 말았다. 정말 끔찍했어. 온 힘을 다 썼는데도 그분을 이길 수 없었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결국엔 모두 쓰러지게 되어 있어. 이 승리는 리우의 거야.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는 자신의 소원을 따랐고 그 꿈은 현실이 되었으니까. 그걸로 충분히 행복해. 이기는지 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번 일로 상금만큼이나 경기장을 다시 짓는데도 모자랄 거야. 장면 전환 3일 후 미니 챔피언 벨트를 찬 채 깨어났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오크족인 대사는 하루만 쉬면 바로 건강해졌다. 리넷은 그가 성장한 걸 느꼈다. 전엔 특별 기술을 쓰고 나면 며칠씩 잠만 자더니 말이지. 일주일 내내 잠들었었어. 상금 얘기의 대사는 경기 결과로 보면 내가 이겼지만 미니야말로 모두의 마음속 진정한 승자라 말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기뻐하며 진정한 강자로 인정받았다. 브론 대사는 자신의 꿈을 위해 시간을 내준 내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엔젤리카는 사실 3명이 미리 음모를 꾸몄다고 민에게 알려주었다. 민에게 최강 기술을 일부러 연습시켜 전날 대사와 싸울 때 성공하게 만든 거였던 거야. 그래서 모두가 기뻐했다. 본래 임무로 돌아가 브론 대사는 두 번째 보석인 황금왕옥으로 다음 목적지 위치를 탐색했다. 그들은 마법을 걸어놓은 알리스의 보석도 준비해 왕국 사람들의 마음을 달랬다. 벨트에 가장 귀한 보석 하나를 잃으면 누가 견딜 수 있겠어? 생각난 김에 리우가 대사의 첫 통료에 대해 물었다. 렌 대사가 몇 살인지 야마토 전설이 2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거라서 대사는 그걸 묻지 않았다. 다만 그가 오래 살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는 것만 알 뿐 현재 그 노인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유명한 작가이다. 유명해져 팬들에게 쫓기고 책을 제때 내지 못해 개처럼 도망다닌다더라. 그날 밤
일행은 챔피언 벨트를 스냅에게 맡겨 켈빈에게 돌려주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챔피언 타이틀에 흥미를 잃고 대회에서 이미 물러났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두 사람 다음으로 강해서 대신 나서게 되었다. 왠지 형이 미안해졌다. 관객을 속였는데 이제 챔피언 자리까지 밀어주면 욕먹을까봐. 다음 날 브론 대사는 자신을 아끼는 두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 그들은 형이 돌아오면 반드시 훌륭한 권투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이들은 이웃에게 줄 선물을 사러 갔지만 사실 그 물건들은 대부분 그 구멍가게에 들어갔다. 엔젤리카는 길이 달라 작별 인사를 해야 했다. 작은 용기를 얻고 헤어졌다. 내년엔 정말 열심히 해야 해. 그래서 브론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릭을 훈련시켜야 해.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지. 이 녀석, 죽고 싶은 건가? 감히 그런 짓을 하다니. 그녀가 얼마나 결심했는지 느껴졌어. 그 사람도 모든 일이 잘 풀리길 바랄 뿐이지. 집에 가려던 찰나 리넷이 부드럽게 약속했던 같이 목욕하기를 상기시켜줬어. 그 말을 듣고 그도 은근히 당황했지. 이렇게 밀어붙여지니. 그 장면을 상상하니 진짜 심장이 뛰네. 하지만 사실 아직 대사부님을 이길 수 없었어. 그래서 그건 내년으로 미뤄야겠어. 민우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 여기서 집까지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메인이 이기면 좋아하는 사람과 바로 목욕하러 갈 수 있고 지면 평소보다 100배 더 열심히 훈련해서 동기를 부여받는 거야. 더 말하기도 전에 저쪽 사람들이 벌써 달리기 시작했어. 이대로 지면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도 리넷에게 꼭 온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지. 그리고는 두 사람을 따라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어.